자, 그래서 이제 삼각기둥하고 사각기둥은 그렇다 쳐. 그럼 일단 사각기둥도 한번 볼까? 그럼 일단 얘랑 같은 평면에 있는 얘하고 얘는 다 안 되지. 서로 마주보고 있는 이것도 안 되지. 근데 이것이 짝수기둥이다 보니까 얘랑 평행한 모서리가 여기에 하나 더 발생한다라는 이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둥의 밑면의 모양이 삼각형, 오각형, 칠각형처럼 홀수각형이냐 아니면 짝수각형에 따라 다르게 생각을 좀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나요?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설명해 볼게. 자, 밑에가 만약에 2K각형이야. 자, 밑에가 2K각형일 때 과연 이 놈과 서로 꼬인 위치에 있는 놈들은 과연 몇 개가 있게 될지를 한번 추론해 보자는 얘기입니다. 자, 보세요. 일단은 지금 밑면에 있었어. 근데 꼭지점이 지금 현재 몇 개냐면 2K만큼 있는 거라. 그럼 높이가 2K가 생기거든. 근데 2K의 높이 중에서 자, 요 높이하고 요 높이는 제거를 해주셔야 돼. 그래서 2K 중에 두 개를 제외한 2K- 이게 뭐가 있냐면 자, 높이에 해당하는 놈이 바로 이 선문과 꼬인 놈이 되게 된다. 그럼 마찬가지로 위에 몇 개 있어요? 2K가 있어요. 근데 2K가 있는데 요거 안 되지. 평행하니까. 근데 요거 마주보는 곳에 있는 것도 안 되지. 그럼 2K 중에서 또 두 개만큼 빠지니까 2K-2개만큼이 또 윗면에 있는 꼬인 위치 되겠구나. 자, 그래서 F의 2K 네가 만약에 밑에 있는 도형이 짝수각형이면 자, 요거랑 요거 더해서 바로 4K-4다라고 이렇게 찾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근데 사실은 요것도 어떻게 분해하시면 되냐면 자, 문제에서 얘기하는 요거는 사실은 우리가 수열이기 때문에 n이 3부터 얼마까지야? 30까지 f의 n이잖아? 그럼 사실은 얘를 뭐로 바꿀 수 있냐면 f의 2n과 f의 2n-1을 한 다음에 시그마 n 대신에 먼저 2부터 15까지 집어넣으시면 이게 분해가 돼요. n 대신에 2 넣으면 네 번째 항과 세 번째야. n 대신에 3 넣으면 여섯 번째 항과 다섯 번째야. 1타 쌍피 한 번에 두 개씩 이렇게 계산해 주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여기에 집어넣어 계산해 주시면 돼. 그러면 홀수각형이면 어떡하죠? 홀수각형. 자, 얘가 홀수각형. 이렇게 홀수계각형은 2K-1개의 꼭지점을 가지고 있는 도형이다. 근데 그 중에 한 선분. 그건 당연히 이 밑에 있는 건 다 탈락이죠. 자, 꼭지점이 2K-1개이기 때문에 높이가 2K-1개거든? 근데 그 중에 요 높이하고 요 높이는 얘하고 만나니까 제거해줘야 돼. 2K-1개 중에 두 개를 제거해야 돼. 그래서 높이에 2K-3개만큼. 자, 위에도 2K-1개 있어. 근데 얘랑 평행한 한 개만 날려버리면 되는 거야. 그래서 2K-2개만큼 있게 되는 거야. 자, 그래서 F의 2K-1은 F의 2K-1은 얘랑 더한 4K의 -5가 되더라. 자, 그래서 시그마 K는 2부터 15까지 요거 더하면 8K-9. 자, 뭐 대입해서 계산하든 등차로 계산하든 시그마로 계산하든 알아서 잘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자, 요것이 바로 7번 문제가 갖고 있는 의미였다. 해결. 빡 해결. 사만 아니야? 시원하지 사만아. 딱 들어오니까 그지? 시스템 에어컨 돈이 좋은 거야. 야, 근데 삼성에서 이번에 무풍 에어컨이라고 이거 PPL은 그런 거 절대 아니지만 삼성 에어컨 왜 무풍 에어컨이라고 해서 바람이 안 나오는 에어컨 나왔다네. 신기하지 않아? 바람이 안 나오는데 시원해. 에어컨이. 그런 게 기술이야. 이과들이 만들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니네 나중에 이제 잘 이렇게 열심히 공부해서 삼성 같은 데 딱 가가지고 열심히 돈 벌고 좋잖아. 자, 다음 문제 1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을 가려면 요걸 하셔야 돼요. 15번 문제. 자, 15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 자, 뒤로 넘어가서 여기서 재미난 표현이 뭐냐면 오르막길이라고 하는 재미난 표현이 나와. 오르막길. 과연 오르막길이라는 건 과연 뭐냐? 자, 여기 잠깐 볼게요. 지금 일단 이거 부채꼴에 전개도를 먼저 찾으셔야 되는데 같이 좀 봐줘. 자, 우리가 이거는 사실은 기말고사를 대비하기 위한 것도 있지만 지금까지 나왔었던 공간 파트에 어떤 기출 문제가 있는지를 또 정리해 보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남은 몇 개월 한 5개월 동안 공간 도형 부분 정리해야 되잖아? 공부해야 되잖아? 이런 게 나오다 보니까 이렇게 공부해야겠구나라는 걸 보자는 거니까 어떠한 목적을 갖든 내가 기말고사를 잘 봐야 된다 아니면 나는 올인 뭐 수능이다 나는 육문 상관없이 이 부분은 잘 보셔야 된다. 자, 먼저 볼게. 야, 원뿔에 얘를 모선이라 하고 밑면에 반지름인데 길이가 3분의 1이지? 그리고 펼치면 중심각도 3분의 1이 나와. 그래서 중심각이 몇 도가 나오냐면 120도짜리 부채꼴이 나오게 돼요. 항상 그렇습니다. 3분의 1이네? 그럼 전체의 3분의 1, 그래서 120도짜리 부채꼴이 나오게 되고, 그래서 모선의 길이 60이고, 자, 밑에 붙어 있는 반지름 길이 20, 뭐, 그거는 별로 그렇게 중요하진 않은 것 같아. 근데 얘가 뭐 했냐면, 이 밑에 있는 바닥의 한 점에서 자기 자신으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10m만큼 올라간, 그러니까 쉽게 말해 여기가 A라고 하는 지점이어서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60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자기 자신으로 간다면 이렇게 가겠지? 근데 자기 자신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10m만큼 올라간 위치인 여기서 자 중심을 산의 꼭대기를 향해서 10m만큼 올라간 여기서 10m만큼 올라간 자 요 거리가 50이 되는 자 어떠한 경사를 만들었냐면 자 요러한 경사로를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얘가 처음에는 올라가다가 나중에는 내려오게 되거든. 근데 어디가 오르막이고 어디가 내리막이냐? 요거 어떻게 구별하느냐? 간단히 설명할게. 자, 중심을 향해서 가까워지면 그것이 오르막이고 이 꼭대기에서 멀어지는 게 보다 내리막이 돼. 그래서 이 점에서 예를 편의상 O라고 하고 요거 O라 한 다음에 자, O에서 A, B에다가 자, 수선의 발을 빡 하고 내려서 자, 보세요.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점점 그 산의 꼭대기를 향해 가까이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얘가 오르막인 거고 그럼 요 점을 지나서는 중심에서 꼭대기에서 멀어지는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기 때문에 얘가 바로 내리막이고 얘가 바로 보다 오르막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근데 문제에서 궁금한 건 내리막의 길이 과연 이 길이는 얼마가 되느냐 여기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과연 얼마가 되느냐. 자 근데 보기 보시면 알겠지만 보기 보세요. 더러워요. 피타고라스 막 복잡하게 좀 계산해야 되는데 자 편하게 한번 정리해볼게. 봐봐. 보세요. 야 A부터 B까지를 X라 하잖아. 근데 아까 중심각의 크기가 120도라 했기 때문에 J 코사인 공식 이용해서 뭘 구할 수 있다? X를 구할 수가 있다. X를 구할 수 있어. 그리고 내가 여기서 수선의 발 내린 얘를 H라 하고 그럼 내가 요거를 H라고 소문자 H라 했을 때 그러면 일단 전체 X 먼저 한번 계산해 볼게. 여기서까지. 자 X의 제곱은요 50의 제곱 더하기 60의 제곱 빼기 2 곱하기 50 곱하기 60 곱하기 코사인 120도인 마이너스를 곱해주면 X가 구할 수 있지. 자, 두 번째. 선생님, 요거는 어떻게 구하는 게 편하냐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게 편해. 자, 얘랑 곱한 다음에 반으로 나누면 노란색 삼각형의 넓이가 나와요. 자, 얘랑 곱한 다음에 120도의 사인값 곱한 다음에 반으로 나누면 삼각형의 넓이가 나오게 돼요. 2분의 1 곱하기 60 곱하기 50 곱하기 자 사인 120도 하면 뭐가 나온다? 바로 그게 나온다고. 개. 오케이? 요거 삼각형 넓이. 근데 이거는 얘랑 곱해서도 나올 수가 있어. 얘랑 곱해서. 그지? 자 그래서 그러면 이 넓이는 어떻게 해? 2분의 1 곱하기 h 곱하기 x를 통해서 자 요거 곱하기 요거를 가지고 반으로 나눠도 이 삼각형의 넓이 나오게 된다. 그럼 내가 여기서 지금 x를 구했기 때문에 h도 구할 수 있고 자 h를 구할 수 있다는 얘기는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서 네모를 계산할 수 있다. 자 마지막에 50의 제곱이 자 네모의 제곱 더하기 h 제곱해서 자 여기서 x 구하고 자 집어넣어서 h 구하고 그거 h 집어넣어서 네모 구하고. 근데 계산 너무 더러우니까 여기까지만 정리하겠습니다. 정리해 주시고 자 두 문제 풀었는데 벌써 졸린 사람도 있어요. 좀 오늘 이른 타이밍에 젤리 벌써 졸려 그지? 체력이 문제인 거야 지금 체력이. 받으세요. 그냥 받으세요. 종교 으이치 승호 짧았다. 이노 짧다. 짧은데도 잘 받아. 반사신경이 졸려. 반사신경 봤어 방금? 딴짓 하다가 딱 이렇게 받아. 재영아 이미 던졌어. 하나 봉구나. 오케이. 자 빨리 씹어. 졸지 말고. 자 요것이 바로 오르막 내리막에 관련된 문제다. 그래서 15번도 해결. 자 24번 문제 보겠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사실은 공간동의 메인이 아니야. 야 각도를 구하는 게 메인인 거야. 각도를 구하는 게. 자 다음 문제는 메인 문제지 한번 봅시다. 자 다음 자 15번 다음 문제 24번 문제를 한번 지금부터 보도록 할 텐데 밑에 말씀드렸니? 야 니네 요즘에 카드 찍는 거 안 돼 이거 밑에 그 왜 해킹 당한 거 알아? 그 학원 그 왜 학원에서 쓰는 컴퓨터 그 출연 프로그램이 그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을 써 A 프로그램을 쓰는데 한 달에 얼마씩 내고 이거 프로그램 쓴단 말이야? 근데 거기가 랜섬웨어의 공격을 당했어요. 해커가 이제 거기 랜섬웨어 공격해서 야 복구해줄 테니까 돈 내놔 해가지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인데 아직 근데 돈은 줬대. 근데 내가 볼 때 복구가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이래. 걔네들 원래 그런다며. 랜섬웨어 알지? 랜섬웨어 나도 한번 걸려봤는데 겁나 빡쳐가지고. 자 2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거 찍고 하는 이게 안 된다 하더라고 지금은. 자 24번 이거 중요한 문제. 자 24번 일단 지금 문제가 19번 문제인데 아주 중요한 문제니까 자 앞에 있었던 두 가지 문제에 비해서 훨씬 더 중요한 문제니까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지금 말이 길어. 그래서 내가 이제 말로 설명해 줄게. 자, 여기 지금 현재 뭐가 있었냐면 한 변의 길이가 12인 정삼각형이 있었답니다. 자, 중요한 거니까 잘 들으세요. 잘 들으셔야 돼. 야, 드디어 나왔어. 아니, 앞에 거는 솔직히 이런 거 아예 이거 웬만하면 안 나와. 수능에 각도 구하는 거 나오지 이런 거는 사실은 잘 안 나오는데, 야, 지금 이 문제가 원하는 건 처음에 일단 이 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10인 정삼각형이야. 그래서 A에서 이 공간 위에 있는 A야. A는 지금 랜덤하게 박혀 있는 건데 수선의 발을 빡 하고 내렸어. 근데 A에서 H에 수선의 발을 딱 내렸는데 이 길이가 얼마냐? 거기 지금 길이가 얼마? 3이라고 주어져 있어요. 3. 밑에 보면 여기 3이다 라고 주어진 상황이고, 근데 이 문제가 궁금한 건 뭐냐면, 들으셔야 돼. 자, 들으셔야 돼. 지금 한 변의 길이가 12인 이 정삼각형에 B하고 D에 내가 중점 뭘 잡았냐면 M이라는 중점을 잡았는데, 그래서 내가 C하고 M을 딱 연결했단 말이야. 근데 이 문제가 궁금한 건 바로 뭐냐면 이 A하고 CM에 여기는 CM에 수선의 발을 빡 하고 내렸는데 요거를 Q라고 할 건데 AQ의 길이가 궁금하다는 거야. 그럼 사실은 이제 주어진 디테일한 조건을 떠나서, 야, 봐라. 야, 이 길이가 3이고 수선발 내렸단 말이야? 그냥 다 수선발 내렸단 말이야? 그럼 여기까지는 쉽지. 그러면 3수선 정리해서 얘랑 연결했을 때 요것이 90도가 되고, 그럼 솔직히 이 길이만 구할 수 있으면 피타고라스로 AQ의 길이 구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니까 결과적으로 H라는 점에서 이 CM에 내린 요 수선발의 길이 골뱅이만 구하면 게임은 끝나는 거라는 얘기입니다. 됐어요? 자, 물론 아직 문제에 주어진 조건을 다 적용한 건 아니야. 자, 일단 문제가 원하는 게 정삼각형이 있었다. 외부에 점이 있었다. 근데 여기서 정삼각형의 중선 중에 수선발 하나 딱 내리면 요거 길이 얼마냐? 근데 높이가 3이라 했으니까 3수선 정리해서 요 H란 점에서 CM에 내린 수선의 발은 과연 길이가 얼마가 될 것이냐? 라는 게 물어보는 문제예요. 근데 이 위에 어떠한 조건이 추가로 주어져 있냐면, 자, 이거 좀 지울게. 자, 이 문제에서 지금 현재 추가적으로 주어진 조건은 바로 뭐냐면 이 H란 점을 기준으로 각각의 삼각형을 만들어 봤대. 요렇게 세 개 삼각형을 만들어서 이 삼각형이랑 요 삼각형이랑 요 삼각형의 넓이를 조사했더니 이 넓이가 1대 2대 3이 되어버렸다는 거야. 그래서 이거의 위치를 넓이를 통해서 알려줬고, 그래서 이 H라는 점에서 아까 얘기했던 여기에 내린 수선의 발의 길이는 과연 얼마가 되느냐. 자, 그래서 이건 이제 평면 도형으로 해석을 해야 돼. 공간 옛날에 끝났고 이제 평면 도형으로, 자, 이 넓이가 1대 2대 3이 되기 위한 H의 위치는 과연 어디냐. 그럼 이거 우리가 사실은 벡터 이렇게 해가지고 할 수도 사실 있는데 거기까지 가면 오히려 복잡하니까 편하게 설명해 줄게. 자, 내가 얘를 위에서 바라봤어. 자, 내가 이 정삼각형을, 자, 한 변의 길이가 12인 정삼각형이 있었어. 잘 들으셔야 돼. 이거 결론만 알면 완전 엄청 쉬운데, 물론 이걸 이렇게까지 유도해내는 게 사실 쉽지 않지만, 자, 한 변의 길이가 12인 정삼각형이 있었어. 여기 C가 있었고 여기 B가 있었고 여기 D가 있었고. 오늘 많이 안 풀게. 몇 개 풀더라도 확실히 알자고. 자, 간다. 내가 이 안에 적당한 점을 잡았는데 말이야. 요 넓이하고 요 넓이하고 요 넓이가, 자, S대 2대 3이 되게끔 지금 현재 잡아줬대. 자, 금방 끝나니까 잘 보셔야 돼. 야, 여기는 이 삼각형 봐봐. 성해봐. 잘 보셔야 돼. 나중에 후회할 때가 있을지도 모른단 말이야, 진짜로. 야, 봐봐. 이 삼각형은 전체 넓이 몇 분의 몇이야? 이 삼각형은 전체 넓이 몇 분의 몇이야? 2분의 1이지? 6S 중에 3S니까 2분의 1이지? 그럼 봐. 이 높이에 비해서 그 높이가 반토막이겠다? 그렇지 않겠어? 그래서 얘와 얘의 중점을 지나는 이 M을 기준으로 삼각형의 중점 연결 정리에 의해서 밑에 있는 선과 평행하면서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을 그었을 때 그 안에 반드시 그 H라는 점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넓이가 반토막이니까. 그잖아? 높이가 반토막이 돼야 되거든. 그러니까 여기 어디든지 정확하게 내가 알 수는 없지만 일단은 바로 요거랑 요거랑 서로 평행한 요 평행선 안에 바로 이 점이 있을 수밖에 없겠구나. 왜냐면 얘가 중점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있어요? 받아들일 수 있어요? 자, 나머지도 엄청 쉬니까 잘 보셔야 돼. 금방 끝나. 자, 그러면 이번엔 이 삼각형이야. 자, 다음 색깔 한번 써봅시다. 어우, 이거 뭐야 이거. 돈이 뭐 얼마 나갔어 이거. 뭐지 이거? 뭐야 이거. 카드값? 아, 카드값. 300만 원. 맞아. 이번 차를 할부로 사가지고 차를 1년 할부로 돌렸더니
자, 보겠습니다. TMI죠. 자, 보세요. 이 삼각형은 넓이가 전체 몇 분의 몇이야? 같이 하자. 넓이 몇 분의 몇이야? 전체 넓이에 3분의 1이지? 그럼 잘 보셔야 돼. 이 삼각형하고 전체 삼각형 비교해 보시면 높이가 그러면 3분의 1이 되겠다. 그잖아? 근데 이게 10이고 이게 6이면 얘가 6루트 3. 그럼 6루트 3의 3분의 1 얼마야? 6루트 3의 3분의 1. 2루트 3이지. 그래서 요 길이가 얼마다? 자, 2루트 3이 된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확인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자, 여기 12, 여기 6, 6루트 3. 그런데 녹색 삼각형은 전체 삼각형의 넓이의 3분의 1. 그러니까 높이도 3분의 1. 그러니까 6루트 3이니까. 자, 2루트 3이 바로 내가 원하는 여기부터 여기 내린 수선의 발의 길이 되시겠다라고 이렇게 찾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종아 이해하겠냐? 확실해? 네. 확실하지? 야, 근데 아까부터 이 문제가 원했던 건 뭐냐면 이 점에서 CM이라고 하는 이 직선에 내린 수선의 발의 길이, 이 골뱅이가 궁금했던 거고, 근데 이 골뱅이는 여기 직각이지, 여기 직각이지, 여기 내린 수선의 발이지. 그럼 이건 직사각형이네. 그럼 여기도 골뱅이네. 끝났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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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빨간색 선이 서로 평행하다 했기 때문에 요거 60도 아닙니까? 그럼 누구도 60도다? 요것도 60도예요. 그럼 1대 루트 3대 2에서 골뱅이 길이는 얼마가 된다? 2가 되게 된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된 거예요. 끝난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 이 ABC라고 하는, 자, 밑에 있는 이 삼각형에, 자, B하고 D에 대한 중점인 M을 잡아서 얘랑 얘랑을 연결했고, H에서 여기 내린 이 수선의 발의 길이인 골뱅이 길이가 바로 2, 근데 이 길이는 바로 3. 그래서 3수선 정리에 의해서 요거 연결하면 요것도 90도. 그래서 요거 제곱, 요거 제곱. 더해서 루트 씌운 루트 13이 정답이 되겠다라는 게 24번 문제의 의도입니다. 잘 정리해 주세요. 자, 많이 안 풀게. 많이 안 풀게. 자, 길이가 5인 선분 AB를 지름으로 하는 구원에 C라는 점이 있대. 자, 그래서 먼저 구를 먼저 그려볼 텐데, 근데 구를 잘 그릴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없죠? 이렇게 음영이라도 쳐야 됩니까? 이렇게? 이 구입니다. 근데 선분 AB를, 자, 선분 AB를 지름으로 하는, 자, 구가 있었고, 근데 나는 사실 처음에 무슨 얘기 들었냐면, 야, 그러면 지금 이 구 안에 C라는 점이 있으니까, 뭐 C라는 점을 대략 한 이쯤에 C가 있었다 생각을 하고, 근데 A를 지나면서 이 AB의 수직인 직선인데, BC하고 L이 수직이래. 그럼 평면에선 당연히 불가능한 건데, 공간에선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자, 무슨 얘기냐? 자, A를 지나면서 직선 AB의 수직인 직선을 입체적으로 우리가 앞으로 나오는 X축인 것 마냥 요렇게 L이라고 하는 직선을 한번 표시해보자. 자, C나 잘 모르는 상황이고, 자, 보이세요? A를 지나면서, 자, 9의 지름 양 끝인 AB의 A를 지나면서 AB의 수직인 요러한 직선 L을 잡아본 거예요. 근데 점 C를 잡았는데, 자, C를 잡았는데 B하고 그 C를 연결한 직선이 누구하고? L하고 수직이 돼야 된대. 그럼 과연 C는 어느 위치에 있어야 되느냐? 보세요. 이 점을 지나면서 직선 L의 수직인 평면으로 잘라서 된 단면 있죠? 그 안에 반드시 C가 존재를 해야 돼. 위에서 바라봤다면, 자, 9가 이렇게 있었고, 위에서 본 그림, A하고 B가 이렇게 있었고, 그럼 A를 지나는 수직인 직선이 이렇게 우리한테 L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자, A를 지나면서 직선 L의 수직인 평면 딱 잘랐어. 요 단면 안에 C가 있어야 이 평면이 이 직선과 수직이 되고, 그래서 이 평면에 포함된 모든 직선이 이 L과 수직이 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A하고 B를 지나면서 직선 L의 수직인 단면. 그러니까 사실 단면이 뭐 이렇게 생길 수도 있는 거잖아. 나름대로 니네가 좀 이해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단면 생각해보면, 자, 이렇게 A하고 B를 지나면서, 자, 직선 L의 수직인 단면 안에 어떤 점, C라는 점이 이렇게 존재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BC라고 하는 직선하고 L이 수직이 될 수가 있으니까. 다시 한번. 자, 직선 L은 이렇게 있는 거야. 그 내가 평면을 이렇게 잘랐단 말이야. 그래서 이 직선하고 선생님 손바닥에 지금 현재 수직이니까, 그래서 손바닥에 포함된 선분 BC가 이 직선 L과 수직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L이 직선 BC와 수직일 수 있는 방법은 요거밖에 방법이 없다. 근데 사실 이런 그림이 주어졌으면 누구나 풀었겠지? 그럼 들어봐봐. 내가 또 흥분했어. 야, 일단은 직선 L 안에 어떤 점 D를 잡았어. 그래서 B하고 D 사이에 떨어진 이 거리를 조사했더니 이 거리가 얼마가 나냐면 6이 나왔어.
근데 네가 A하고 B 사이에 떨어진 거리가 5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피타고라스 정리해서 36에서 25 제거해주면 이 길이가 루트 11이 되게 된다는 사실을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었어. 근데 이 문제가 궁금한 건 뭐냐? 어이, C하고 D 사이에 떨어진 거리. 야, 이 점하고 얘하고의 떨어진 거리를 알려줬는데, 자, 그럼 어떻게 적용을 하셔야 되냐면, 봐봐. L이라는 직선의 수직인 평면 위에 있는 점 C이기 때문에 C에서 이 평면의 수선의 발을 내렸어. 수선을 내렸어. 그럼 여기서 요것도 지금 현재 90도가 되기 때문에 3수선 정리에 의해서 C하고 A를 연결해 주게 되면 우리는 잘 지금 현재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누가? 얘가 바로 90도가 돼요. 요게 바로 90도가 되게 돼요. 자, 직선 L하고 자, 요 직선이 90도. 그래서 사실은 이쪽 방향에서 바라보면 자, D라고 하는 점이 있고 저 위에 C라는 점이 존재하고 자, A라는 점이 존재하는데 자, A하고 D 사이에 떨어진 거리 얘가 루트 11이고 자, 문제에서 지금 현재 C하고 D 사이의 거리가 4라고 지금 현재 얘기를 했기 때문에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AC의 거리는 얼마다? 루트 5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자, 그림을 선생님 못 그렸는데 좀 다시 볼게. 야, 얘를 위에서 바라보면 이런 거야? 위에서 보면 이런 그림이잖아? 그럼 여기는 C에서 내린 이 수선의 발을 C-라 하면 여기가 C-인 거고 여기가 A인데 자, 위에서 수선발 내렸고 자, 이 점에서 또 마찬가지로 수선발 내렸기 때문에 그래서 3수선 정리에 의해서 C하고 얘를 연결한 직선과 직선 L은 수직일 수밖에 없었다. 직선 L은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자, 이렇게 여러 방향에서 바라본 그림을 같이 정리해 두셔야 니네가 좀 이해될 수 있을 것 같아. 자, 혹시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 있나요? 여기가 직각이라는 부분을 참 표시하기가 좀 애매하죠. 거의 일직선상으로 공간상에 보이기 때문에 표시하기가 애매하지만 자, 여기랑 요게 서로 90도가 될 수밖에 없다는 수선발, 수선발, 그리고 이것도 수직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림을 어떻게 그려야지 좀 이해가 편하려나? 자, 이것이 바로 26번 문제 풀렸다. 자, 몇 개 안 풀었는데 딴 얘기를 내가 너무 많이 했나? 하여튼 좀 억울하더라고. 그래서 결국 애들이 대치동 막 가고 아유 그렇더라고. 아쉬웠어. 자, 27번 문제도 보겠습니다. 27번 문제. 자, 18번 문제인데 공간 도형에서 나온 문제고 자, 27번 문제를 지금부터 풀어보도록 할게요. 27번. 자, 27번도 만약에 문제가 그림이 주어졌으면 난이도가 훨씬 더 쉬웠을 거야. 근데 이 문제도 그림이 지금 현재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문제의 난이도가 좀 올라간 게 아닐까 생각이 들고 자, 그러면 야 우리가 풀어야 될 모의고사에도 실제로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으니까 그 문제에 이렇게 그림이 주어지지 않은 경우에 어떻게 그림으로 표현하는 것도 다 연습을 해야 돼. 자, 평면 알파의 거리가 떨어진 거리가 4인 A하고 C라는 점이 있었단다. 여기 보세요. 알파가 있었어요. 평면이 있었어요. 여기 지금 A라는 점이 있었고 여기 B라는 점이 있었어요. 이 둘 사이에 떨어진 거리가 4인데 자, 누구야? 자, 중심이 C고 반지름. 자, AC. 오케이, AC. 근데 C를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의 길이가 2인 원이 이렇게 공간의 평면 알파에 포함된 상태에서 이렇게 반지름 길이가 2인 원이 이렇게 존재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A라는 점에서 이 원의 근 접선 평면에 포함되면서 원의 근 접선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접점과 연결하면 여기는 90도가 돼야 되고 그러면 이건 원의 반지름 길이 2 그 이거는 4 그래서 이 길이는 일단 기본적으로 2 루트 3이라고 하는 이렇게 B라는 점의 좌표를 이렇게 잡게 되게 된 거죠. 그런데 B를 지나고 알파와 수직인 자, 이 점을 지나면서 알파라고 하는 이 평면의 수직인 직선 안에 그 떨어진 거리가 2가 되는 점 P라는 점을 잡아봤고 자, 알파라는 평면에 수직으로 꽂혀있는 자, B를 지나면서 알파 수직인 직선 위에 자, BP의 거리가 2가 되는 자, P라는 점을 잡아봤고 근데 궁금한 건 바로 뭐냐면 잘 들으셔. 승호야. C라는 점에서 직선 AP에 내린 길이 이 점과 직선 AP 사이에 떨어진 요 거리라는 건 당연히 수직거리겠죠. 그래서 여기서 여기에 내린 요 수선의 발의 거리인 빨간색 선분의 길이가 과연 얼마일까라는 걸 물어보는 문제였던 거야. 근데 잘 생각해봐. 이것도 삼선 정리를 사용할 수밖에 없어. 자, 보자. 이번엔 평면이 뭐가 기준이 되냐면 얘가 평면이 돼. 얘가 기준 평면이고 이 평면에 포함된 한 직선과
그 외부에 있는 점에서부터 지금 출발을 하는 거야. 잘 들으셔야 돼. 야, 이 직선은 이거 좀 어려운 얘기일 수 있어. 잘 들어야 돼. 요 직선은 이 선생님이 B급 친 요 B급 삼각형 이 면에 포함되어 있는 이 직선과 수직입니까? 수직이죠? 자, 우리가 왜 어떤 한 직선이 평면과 수직이려면 그 평면에 꽂혀 있는 두 직선, 그 평면에 포함된 두 직선과 수직이 돼야 되는데 이 놈이 아까 처음에 수직이라고 지금 아까 우리가 접선에 수직이라 했기 때문에 요 직선이 나는 지금 이 평면과 수직이라는 걸 보이고 싶었던 거야. 그럼 처음에 이게 90도니까 이 평면에 포함되어 있는 요 1번 직선하고 얘는 수직이죠. 근데 처음에 요 놈이 밑면과 수직이기 때문에 얘하고 얘는 이미 처음부터 수직이었거든. 그럼 이 놈은 요 평면에 포함된 이 직선과도 수직이고 이 직선과도 수직이고 그래서 이 직선은 바로 요 삼각형과 수직으로 요 점이 바로 여기서 이 평면에 내린 수선의 발이 되는구나 라는 근거를 제공하는 거예요. 그냥 느낌상 그냥 그렇다라 하시면 안 된다고. 자, 한 직선이 평면과 수직이 되기 위해서는 그 직선에 포함해 그 평면에 포함된 최소 두 직선과 수직이 돼야 되는데 자, 이것이 접선이었기 때문에 얘랑 수직. 기본적으로 이 직선이 밑면과 수직이었기 때문에 얘랑 수직. 그럼 여기는 이 직선은 이 평면에 포함된 두 직선과 수직이 되기 때문에 얘는 바로 이 평면과 수직이 되고 그래서 이 평면의 입장에서 보자면 외부의 점에서 수선의 발을 내렸고 그래서 얘랑 연결하게 되면 바로 3수선 정리에 의해서 얘가 바로 90도가 되게 된다. 그림 다시 볼게. 이러한 삼각형이 있었어요. 평면이 있었어. 근데 여기 밖에 어떤 점이 있었었는데 이 점에서 이 직선까지 떨어진 거리를 지금 현재 구해보고 싶었던 거야. 관점이. 그런데 이 점에서 이 평면에 내린 수선의 발의 위치가 여기다 보니까 자, 수선발 내렸고 이거 연결해주면 3수선 정리해서 여기가 90도가 될 수밖에 없겠다. 자, 근데 특수각이에요. 여기가 2고 여기가 2루트 3이기 때문에 얘가 60도. 그럼 이 길이가 2면 이 길이가 1이고 이 길이가 루트 3. 자, 근데 궁금한 건 바로 여기부터까지 길이니까 요거의 제곱에 요거의 제곱 더해서 루트 씌워주시면 루트 7이 바로 내가 얻는 선분의 길이 되겠다. 이게 바로 2번이 정답이 된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만만치는 사실은 않은 문제라고 난 봐. 개인적으로 18번이니까 뭐 사실 뭐 번호도 그렇게 쉬운 부분은 아니지만 뭐 우리가 맨날 뭐 19, 20 뭐 이런 건 어렵습니까? 자, 그림이 주어졌으면 그나마 좀 괜찮았을 텐데 자, 그림이 또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맞게끔 그림을 그리는 일도 약간은 좀 어려운 일이 아니었냐. 자, 최다 질문한 37번 보도록 할게요. 37번. 짤리 한 번 더 갑니다. 이게 좋냐, 씨. 이게 지금 짤리, 씨. 후샤. 야, 37번이야. 허이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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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높다. 아이고. 으차. 좀 높은 데서 던져야지. 으차. 종아. 으차. 좀 짧다. 이놈. 예. 받아. 졸지 좀 마. 졸립증을 따라? 월요일이라 그래. 재영아? 던졌어. 이미 던졌어. 반사신경. 나. 잘 받아야지. 으이차. 잘 받아야지. 빨리 씹어. 중요한 거야. 자, 최다 질문한 37번 문제 살펴보도록 할 테니까 잘 한번 보세요. 자, 이것도 그림이 없어요. 자, 37번 문제 보시면은 자, 중심이 5고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인 1인 9에 내접하는 정사면체에 대한 얘기인데 이거는 옛날에 선생님이 언젠가 한번 설명을 한 번 했어. 두 번째니까 모를 수도 있어. 그럴 수 있지 뭐. 그제? 그럴 수도 있어. 대신 더 잊으면 안 돼, 이제. 여기 잠깐 봐봐. 야, 니네 평면에서 한번 출발을 해볼게. 여기 정삼각형이 있었다? 못 그렸네? 근데 정삼각형에 내접하는 원이 있었다? 근데 이 원의 반지름의 길이는 이 전체 높이의 몇 분의 몇이냐면 3분의 1이야? 사실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뭐 무게중심에 대한 의미도 있지만 어떤 의미냐면 사실은 원의 중심을 기준으로 들으셔야 돼. 얘를 이해해야 돼. 야, 이 삼각형이랑 이 삼각형 넓이 똑같지? 그런데 이 삼각형이랑 전체 삼각형이 밑변의 길이를 공유하기 때문에 넓이가 3등분 될 수 있으니까
그럼 요 넓이가 전체 3분의 1이니까 이 높이도 전체 3분의 1 돼서 얘가 1이고 얘가 2라는 이런 비율이 사실은 무게중심에서 성립을 했던 건데, 근데 이걸 왜 하고 있냐? 선생님, 반지름의 길이가 1인 구에 내접하는 정사면체 들어보세요. 내가 정사면체가 있었어. 이것도 그림이 주어졌으면 편했겠지. 잘 들으셔야 돼. 자, 여기 지금 현재 정사면체가 있었는데 이 정사면체가 어떤 반지름의 길이가 1인 구에 내접해 있는 상황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잘 들으셔야 돼. 그리고 중요하니까 외워야 돼. 이 구에 나름대로 중심이 있을 거란 말이지. 그럼 내가 이 중심을 기준으로 이 꼭지점이랑 얘랑 얘를 가지고 사면체 하나를 만들었단 말이야. 그럼 이 사면체는 전체 부피의 몇 분의 몇일까요? 전체 부피의 몇 분의 몇일까요? 아니야. 몇 분의 몇일까요? 4분의 1이야. 왜? 똑같은 게 4개 나오거든. 여기도 하나 있고 이 앞에 쪽에 하나 나오겠고 이쪽에도 나오고 뒤쪽에도 나오거든. 그러면은 이 노란색 부피는 전체 부피의 4분의 1인데 밑면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높이가 4분의 1이 되는 거구나. 그래서 여기서 수선의 발을 딱 내리면 밑면의 무게 중심에 떨어지게 되는데 요 비율이 바로 1대 3의 비율을 가지고 있구나. 자, 정사면체는 우리가 분석할 줄 알아야 됐잖아. 그잖아? 정사면체 각 꼭지점에 떨어진 거리가 같은 이 점 중심, 요놈은 높이를 3대 1로 내분한다. 요거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돼요.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돼. 그래서 야, 반지름 길이 1이라며? 안 끝났어. 이게 지금 현재 반지름 길이가 1인 거라며? 그럼 실제로 이 길이가 1이고, 그럼 실제로 이 길이가 3분의 1이라는 얘긴데? 보세요, 여기도. 야, 그러면 이게 사실은 이렇게 외접원을 거꾸로 생각을 해보시면은, 자, 이것이 큰 원의 반지름이고 요것이 작은 원의 반지름이었잖아. 그럼 마찬가지로 지금 반지름의 길이가 1인 9에 접하고 있는 정사면체지. 그럼 이 정사면체에 또 내접하는 조그만 9가 있을 텐데 그 9의 반지름은 얼마가 된다? 바로 3분의 1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기억하셔야 돼. 자, 문제랑 상관없지만 요 정도 성질은 니네 기억을 좀 해두셔야 된다. 됐어요? 같이 기억해 두시면 좋겠지? 큰 원의 반지름, 작은 원의 반지름. 이게 큰 9의 반지름, 요것이 작은 9의 반지름. 이렇게 된다. 이렇게 일단 먼저 보시고. 자, 이제 풀어야지. 야, 지금 내가 A, B, C가 있었단 말이야. 여기 A가 있었고, 여기 B가 있었고, 여기 C가 있었고, 여기 D가 있었고. 자, 갑시다. 자, 삼각형 BCD의 무게중심을 F, 그럼 이 친구를 F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자, ACD라고 하는 얘랑 얘의 무게중심을 이제 G라고 얘기할 텐데, 그러면 생각을 해봐. 지금 첫 번째 AF하고 BG가 꼬였니? AF하고 BG가 꼬였니? 꼬였을까요? 안 꼬였을까요? 안 꼬였어? 왜 안 꼬였냐? 야, 봐라. 내가 꼬였다. 어제 아니야. 이것도 또 TMI라. 야, 봐봐. 얘도 지금 BCD의 밑면의 무게중심이다 보니까 그럼 얘랑을 연결한 이 선을 연결하게 되면 요건 요 점에서 어떻게 되겠어? 만날 수밖에 없겠지. 타변체의 중심이니까. 왜 너만 수선의 발을 왜 너만 3분의 1이냐 이거야? 나도 3대 1이지. 그래서 AF하고 BG는 지금 현재 꼬이지 않고 9의 중심에서 만나고 있기 때문에 기억에 나와 있는 말은 잘못된 내용이다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되겠어요? 자, 이제 갈까? 삼각형 ABC. 야, 사실 니네 그거 알아? 한 변의 길이가 A인 정사면체의 높이 공식을 아는 사람. 그 중3 때 우리가 외우자 얼마냐? 그 6분의 얼마더라? 나도 그거 이게 피타고라스 할까 내가 니네한테 이제 외워라라고 하려고 루트 2분의 3? 아닌데? 지금 얘 틀리게 하려고 지금 작전 치는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경쟁자를 잘 구해야지 그러고 내가 볼 때 막 아무거나 던지고 있는 것 같은데. 자, 우리 이걸 참 내가 이거 우리가 사실 이게 얼마나 나오냐고 외우냐 하지만 외우자. 3분의 루트 1이에요. 야, 한 변의 길이가 A인 정사면체의 높이가 이렇게 된대. 중3 때는 이거를 막 학교 선생님이 외우라고 막 시켰을 텐데 솔직히 우린 잘 안 하지만 공간 도형만 좀 생각을 하면 또 외워두는 것도 되게 괜찮지 않을까? 왜냐면 그러면은 이 높이가 이게 뭐가 된다는 얘기야? 이것이 3분의 4가 된다는 뜻이고 그러면 정사면체 한 변의 길이가 얼마가 되면 약분 돼서 자, 루트 6분의 4가 바로 이 정삼각형 정사면체의 한 변의 길이가 되게 된다는 걸
기억해두자. 자, 높이는 그렇게 된대요. 3분의 루트 1A다. 자, 중3 때 건데 정사면체 높이 공식 여유가 되면 기억해두시고 아니면 이거 다 해야 되잖아. 또 막 야, 그거 막 수많고 막 피타고라스 하고 막 해야 되는데 이제 공간도형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갔으니까 좀 외울 건 좀 외우자. 에잉? 자, 그러면 한 변 길이 나왔기 때문에 정삼각형의 넓이가 실제로 큰지 작은지는 뭐 어렵지 않게 계산할 수 있다. 그래서 자, 삼각형 ABC의 넓이 자, 4분의 루트 3의 자, 루트 6분의 4의 전체 제곱이기 때문에 요거보다 작다는 니은의 말은 맞는 말이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디귿이에요. 자, 요거하고 하나 정도만 더 하고 쉬는 시간 하도록 할게. 자, 제일 궁금한 건 40 저거 뒤에 있구나. 자, 이제 갈게. 궁금한 건 뭐냐면 AOG 이거의 중심을 오라 하고 요걸 G라 하면 궁금한 게 요각 얼마냐, 요각. 요각 얼마냐? 요각 얼마냐? 자, 그럼 우리가 이 각을 확인하기 위해서 어떠한 작업이 필요하냐면 A에서 G를 연결하면 이것이 CD의 중점에 떨어질 것이고 내가 그림을 좀 못 그려서 그러지 얘랑 연결한 게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2대1이 돼서 난 지금부터 요 그림을 지금부터 그릴 거야. 평면적으로. 요거의 이름을 내가 M이라 할게. 자, 그래서 M, A, B라고 하는 그림을 지금부터 그릴 텐데 자, 정사면체는 워낙 우리가 이제 분석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그림도 나중에 니네가 좀 익숙해지셔야 된다. 자, 갈게요. 선생님, B하고 여기 봐봐. M이 있는데 얘를 3등분한 곳에 뭐가 떨어지냐면 이 F란 점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 이것이 2대1이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이 길이를 이렇게 3등분한 다음에 이쪽 점에 가까운 곳에 F 줬고 요 위에 누가 존재하고 있냐면 여기에 A란 점이 지금 이렇게 존재를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요걸 연결했고 요거 연결했고 그래서 여기 지금 현재 누가 있고 O란 점이 있어서 그래서 얘를 이렇게 연결하게 되면 이 길이가 1, 요 길이가 3분의 1. 너만? 아니, 나도 이 길이가 얼마? 1. 이 길이가 얼마다? 3분의 1이 되는 자, 요런 형태의 그림이 단면의 모양이 된다는 얘기죠. 자, 각 꼭지점에서 중심까지 떠는 거리 1. 자, 여기부터까지 1이면 왜 너만 1이야? 나도 꼭지면 돼. 요 길이도 1. 나머지 길이 3분의 1. 요렇게. 근데 궁금한 게 바로 요 각. 근데 여기가 90도니까 요 각에 대한 코사인 값은 바로 3분의 1이다 라고 해서 디귿이 맞는 말이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근데 이게 3대 1이 된다는 거 모르면 절대로 풀 수 없는 문제라 보시면 돼요. 자, 딱 하나만 더 할게. 하나만. 자, 요거 37번이었고 자, 38번 한 문제만 설명하고 쉬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어디가? 왜? 맞을걸? 자, 3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간도형. 그림이 좀 있어야지 되는데 그림 없으니까 참 힘드네. 자, 38 가겠습니다. 자, 38번 문제는 아주 간단하게 자, 평면과 평면이 이루는 각의 크기고 자, 인우야, 우리 평면과 평면이 이루는 각의 크기를 구하는 방법은 몇 가지 방법이 있다 했어요. 갑자기 왜 나를 물어보냐? 뭐 있어? 몇 가지 방법 있어? 정확해요. 내가 예를 들면 정리해준 거 웬만하면 세 가지인데 첫 번째, 정의를 이용하는 방법. 면과 면이 만나는 교선 표시해 주시고 삼수원 써가지고 딱 정의대로 구하는 방법. 두 번째가 정사형의 넓이 비교하는 방법. 세 번째가 아직까지 우리는 거의 하지 않았지만 좌표화해서 벡터로 푸는 방법도 있어요. 각을 구하는 방법 항상 세 가지라고. 근데 마지막 세 번째가 계산이 들었기 때문에 최대한 지양해야 돼. 하지 마 해야 돼. 정 안 될 때 해야 되는 거야. 가급적이면 넓이 비. 근데 이 문제는 뭐냐면 정의를 이용하는 게 좀 더 간단한 좀 약간 독특한 문제라 보시면 됩니다. 가겠습니다. 자, 여기 모든 모서리 길이가 2래. 모든 모서리 길이가 2야. 그래서 처음에 도형 먼저 설명해 줄게. 자, 내가 삼각기둥인데 모든 모서리 길이가 2인 삼각기둥이 있었어. 다 2야. 높이도 2야. 아이고, 여기도 2야. 여기도 2야. 여기도 2야. 여기도 2야. 여기도 2야. 다 2야. 자, 이러한 삼각기둥이 있었어. 근데 여기에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사면체를 올려놨어. 이렇게 정사면체를 올려놨어. 어떤 모양인지 알겠죠? 자, 삼각기둥 위에 정사면체를 올려놓은 모양에서 출발을 했는데 자, 뭐 했냐? 선생님, 여기하고 여기의 중점 또 마찬가지로 얘하고 얘 중점을 연결해서 두 평면을 설정을 했고 그래서 OB의 중점과 A하고 C로 만들어지는 잘 들으셔야 된다. 진짜 잘 들으셔야 된다. 하얀색 삼각형 요 평면과 그 다음에 N과 AC로 만들어지는 요 노란색 이 노란색 평면이 이루는 각도의 코사인 값을 지금부터 구해보려고 하는데 근데 얘는 왜
정의를 이용하는 게 편하냐? 노란색 삼각형이요. 이등변 삼각형이야. 하얀색 삼각형도 이등변 삼각형이야. 그래서 누구하고? 요놈의 A하고 C의 중점을 찾잖아. 그러면 이게 이등변 삼각형이다 보니까 요거 연결하면 요것이 90도. 요것도 이등변 삼각형이기 때문에 얘랑 연결하면 요것이 90도. 그 요 빨간색 두 직선이 교선과 각각 수직이므로 이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이 바로 면과 면이 이루는 각이라고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다. 되겠냐? 정의죠. 자, 면과 면이 이루는 각의 정의를 구하는 방법을 이용해서 자, 요 각도를 구해 주시면 되는 거다. 뭘 이용해서? 길이 구하고 j 코사인만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자, 보도록 할게. 자, 일단은 선생님이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자, 근데 요거는 요거보다 또 간단한 방법이 있어. 사실은. 야, 봐봐. 지금 내가 이 길이 구하고 이 길이 구하고 이 길이 구해가지고 j 코사인 구 이용하는 방법이 일단 한 가지 방법인데 선생님이 하다 보니까 더 간단한 방법이 있더라고. 그래서 그거 보여주려고. 자, 봐봐. 내가 지금 이 하얀색 면하고 노란색 면 중간에 어떤 면을 삽입을 할 거냐면 요렇게 노란색 면을 한번 삽입을 할까? 녹색 면을 하나 삽입을 해서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뭐 할 거냐면 흰색과 녹색이 이루는 각도의 크기 그리고 녹색과 노란색이 이루는 각도의 크기 그 두 개의 각도 크기를 더해서 한번 계산을 해보려고 해. 들어보세요. 야, 내가 하얀색하고 녹색이 이루는 자 얘랑 얘가 이루는 각도의 크기를 내가 편의상 알파라 하고 그리고 얘랑 이루는 녹색이랑 노란색이 이루는 요 각도의 크기를 베타라 했을 때 그래서 문제가 궁금한 건 바로 코사인의 알파 더하기 베타가 궁금하구나. 자, 물론 삼각함수의 공式. 자, 그러면 코사스니까 코사인의 파. 자, 코사인 베타 빼기. 자, 사인 알파의 자, 사인 베타에서 이제 알파고 베타에 대한 코사인 사인 값을 지금부터 구해보도록 할 거야. 종규야, 정사면체 면과 면이 이루는 각도의 코사인 값 얼마야? 정사면체 면과 면이 이루는 각도의 코사인 값 얼마야? 그냥 3분의 1. 8면체가 마이너스 3분의 1, 4면체는 그냥 3분의 1. 예각이니까. 자, 보세요. 야, 지금 이 M이 야, 좀만 집중해줘. 제 마지막 문제니까. 야, 이 하얀색 면이 지금 현재 정사면체를 반띵하고 있습니까? 이 하얀색 면이 지금 현재 정사면체를 정확하게 반으로 지금 현재 나누고 있니? 반으로 나누고 있지. 그러면 사실은 여기는 요각이 알파면 사실은 이 면과 이 면이 이루는 흰색과 녹색이 이루는 각이랑 흰색과 저 뒤에 있는 흰색이 이루는 각도의 크기도 같아지게 돼. 그래서 사실은 얘랑 연결하잖아. 누구도 이 친구도 바로 알파라는 각도가 될 수밖에 없어. 반으로 자른 거니까. 그래서 코사인 2알파가 바로 정사면체 면과 면이 이루는 각의 크기인 3분의 1이 되셔야 되고 이 친구가 바로 2코제곱의 마이너스 1이라는 자, 삼각함수의 대각 공식 이용해서 코사인 알파를 이렇게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럼 당연히 뭐 사인 알파도 결정이 되는 거고. 괜찮겠지? 자, 이제 베타 가야지. 자, 베타는 좀 쉬워요. 야, 지금 얘가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삼각형인데 내가 지금 뭘 따질 거냐면 이 직각삼각형을 따질 거란 말이지. 여기 내가 이제 직각삼각형 가지고 내 베타를 지금 현재 구할 거기 때문에 자, 내가 지금 이렇게 베타를 지금 현재 구할 거란 말이지. 그 이게 원래 2였는데 그거 반토막 했으니까 이 길이는 1이겠고 그 다음에 이게 지금 현재 2고 요게 1이니까 이건 루트 3이겠고 요거 루트 3이겠고 그 요거는 이제 2가 되겠고 그래서 베타는 어머나 특수각이네. 베타는 바로 몇 도? 베타는 30도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자, 베타가 특수각인 30도이기 때문에 여기서 집어넣어 주시면 내가 원하는 코사인 알파 더하기 베타를 구할 수 있다. 요게 좀 더 간단합니다. 해보니까. 자, 잠깐 쉬는 시간 갖고 나머지 정도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졸린 사람 좀 쉬세요. 동화 뽑아줄게, 선생님이. 자, 이제 뒷부분에 자 41번부터 문제 풀이를 해볼 텐데 공간 좌표 말고 도형 앞에 공간 도형 딴 데 피고 있었어. 공간 도형. 자, 41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문제를 먼저 해석을 좀 해볼게. 집중해줘. 자, 우리가 밑면이 파이라고 하는 평면이 있었는데 여기에 수직으로 꽂혀있는 직선 L이 있었고 그래서 이 L을 기준으로 서로 120도를 서로 마주보고 있는 그러니까 쉽게 말해 요 한 바퀴를 3등분하는 어떤 평면 3개가 반평면 3개가 이제 존재를 했었대요. 그래서 사실은 얘를 위에서 바라보면 이 그림이 그려지게 되냐면 자, 첫 번째 알파라고 하는 평면 보이고 자, 베타가만 있는데
일단은 이루는 각도의 크기가 120도이기 때문에 자, 일단 우리가 편의상 자, 우리가 이제 6등분 정삼각형 그리듯이 6등분을 이렇게 좀 이거 또 45도처럼 보이는데 불편해? 불편해? 그냥 해. 자,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자, 여기가 이제 알파라는 평면이 되는 거고, 그죠? 여기가 이제 감마라는 평면이 되는 거고, 여기가 자, 여기가 이제 베타라는 평면이 되는 자, 위에서 바라봤을 때 그림이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 상황이더라. 그런데 이 알파하고 베타에 동시에 접하면서 반지름 길이가 1인 9를 이 모든 평면에 접하게끔 딱 이렇게 붙여놓고 저 뒤쪽에도 반지름 길이가 1인 9를 딱 이렇게 붙여놓고 이쪽에는 반지름 길이가 2인 9를 딱 이렇게 붙여놨을 때 궁금한 건 바로 뭐냐? 자, 일단 두 주자에 자, 두 구에 자, 이 구와 이 뒤에는 사실 뭐 구가 없어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 이 구와 이 구의 중심 사이에 떨어진 거리는 과연 어떻게 되게 되느냐? 자, 근데 동시에 3차원을 다 생각하기 힘드니까 자, 일단은 이 친구의 반지름 길이 1이라 했으니까 자, 높이 즉 뭐 얘를 XY 평면이라 생각하면 이 친구의 Z좌표 1이고요. 이 친구는 Z좌표가 얼마가 되겠어? 2가 되겠지. 반지름 길이 2니까. 그래서 높이 차이는 1이라는 걸 확인했고 그래서 앞으로 뒤로 X축 방향 또 오른쪽 왼쪽으로 Y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중심 사이에 떨어진 거리가 떨어져 있는지를 지금부터 한번 표현을 해보려고 하는 거야. 그럼 내가 지금부터 뭐 해야 돼? 야, 여기하고 여기에 동시에 접하는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을 그려야 돼. 근데 TMI라고 너무 많은 정보가 있으면 오히려 헷갈리기 때문에 자, 그 구의 중심이 여기 있으면서 이 두 개의 평면에 접하면서 반지름의 길이가 1인 구는 어떻게 표현하기 좋냐? 자, 구의 중심이 있다면 바로 이 떨어진 거리 요것이 1이 되는 자, 요러한 뭐가 존재한다? 구의 중심이 이렇게 존재한다는 얘기입니다. 뭐 가상의 구를 머릿속에 상상만 이렇게 해보시면 반지름 길이가 1인 구가 이 두 개의 평면에 서로 접하게 이렇게 지금 현재 놓여있는 상황이구나. 자, 그럼 이제 반지름의 길이가 2인 구를 집어넣어야 돼. 자, 반지름의 길이가 2인 구를 여기다 집어넣어야 되는데 그럼 이것도 TMI 너무 많이 쓰지 마시고 자, 구의 중심이 있다면 그 구의 중심이 평면 감마하고 베타하고 떨어진 요 거리가 얼마가 된다? 2가 되게 되더라. 반지름 길이가 2인 구 그리고 반지름 길이가 1인 구를 이렇게 표현했고 그래서 내가 지금부터 계산해야 되는 건 바로 여기부터 여기까지 길이. 근데 사실은 그리고 나면 사실 어려운 게 전혀 아닌 게 자, 우리가 사실은 이게 120도기 때문에 이게 60도란 말이지. 그럼 얘가 2면 요것이 루트 3분의 2가 되고 요것이 바로 루트 3분의 4가 되게 됩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가 60도기 때문에 요게 1이면 여기는 뭐가 된다? 루트 3분의 1이 돼요. 그래서 사실은 뭐 앞으로 나눈 방향을 우리가 알고 있는 X축이라고 생각하잖아? 그럼 이 친구하고 이 친구의 X좌표 차이는 1만큼 차이 나는 거고 자, Y좌표 차이는 루트 3분의 5만큼 차이 나는 거고 그래서 X좌표 1만큼 차이 나고 자, Y좌표는 이쪽에 Y축 방향을 생각하면 자, 루트 3분의 5만큼 차이 나는 거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높이 차이는 1만큼 차이 나니까 높이 차이는 1만큼 차이 나는 거고 요것이 바로 점과 점 사이 떨어진 거리다. 근데 문제에서 어차피 궁금한 게 그 친구 제곱하고 3배 한 거니까 여기다가 3배만 깔끔하게 해주신 게 바로 이 문제가 정하는 답이다 라고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통해서 하고 싶었던 얘기는 뭐냐면 동시에 모든 방향을 생각하기 힘들어. 3차원이라. 그래서 일단 먼저 이 둘의 Z좌표 차이는 1만큼 차이 나겠구나. 그럼 1만큼 차이 나니까 X좌표하고 Y좌표는 얼마큼 차이 날까? 그러면은 Z좌표를 무시할 수 있는 그림은 바로 얘를 위에서 바라본 그림이 Z좌표를 무시한 그림일 텐데 그래서 Z좌표를 무시한 그림에서 X좌표랑 Y좌표 차이를 계산했다라고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것이 바로 41번 문제였다. 자, 뭐 많은 친구들이 궁금했는데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근데 이제 워낙 유명한 기출문제이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사실은 분해가 되면 그 다음부터 이거 보면은 사실 되게 금방 쉽고 금방금방 계산할 수 있을 거야. 자, 근데 뭐 이거랑 똑같은 문제를 잘 푸자는 거는 아니라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는 얘기죠. 근데 이것이 또 구와 구가 직접적으로 접해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자, 이렇게 생각해 주시는 게 맞겠다. 접점이 일치하지 않죠? 그죠? 접점이. 자, 41번 정보. 뾱뾱. 자, 43번 문제를 또 한번 보겠습니다. 자, 43번. 자, 넘어가서 43번 문제 한번 보시면 자, 말이 길어요. 43번 이거 아주 훌륭한 문제야. 내가 보통 훌륭한 부분도 있지만 좀 약간 아쉬운 부분도 좀 있는 문제야. 그림이 조금 문제가 좀 있어.
자, 43번 문제. 자, 말은 단 되게 긴데 한번 우리가 문제를 글을 보면서 한번 우린 그림만 한번 해석을 한번 해볼게. 지금 평면과 평면이 이루는 각도의 크기에 대한 얘기 주어졌다. 거기 보면 자, 밑에서 두 번째 줄 보면 자, 평면 알파와 베타가 이루는 각도의 크기가 탄젠트가 4분의 3이래. 여기는 이 알파란 면하고 여기는 베타란 면이지? 이 면과 면이 이루는 요 각도 있지? 요 각도에 대한 탄젠트 값이 얼마냐면 4분의 3이다 라고 지금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그 두 번째, 자, 이렇게 비스만 평면에 있는 자, B하고 C하고 D라고 하는 이렇게 네 점. 근데 내가 지금 이 사각형은 어떤 방인지 잘 모르겠는데 여기는 요 각각의 세 개의 점에서 밑면에 수선의 발을 내렸더니 여기 밑에 있는 요 정사형이 뭐가 되냐면 한 변의 길이가 4루트인 정사각형이 만들어졌대요. 자, 여기는 이 점들에서 수선의 발을 탁 내려가지고 정사형을 만들어 봤더니 그 정사형이 바로 한 변의 길이가 4루트인 정사각형이 만들어졌다. 자, 근데 이 문제의 핵심 포인트 바로 뭐냐면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대요. 자, 이게 좀 얘기하자면 길어. 근데 이거를 좀 듣다 보면은 또 공간동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들을 또 들을 수 있으니까. 자, 근데 이 그림이 좀 약간 아쉬운 게 지금 보면 알겠지만 얘랑 얘랑 좀 안 평행하지? 그래서 사실은 이게 이 뒤에 있는 거랑 평행감 긋다 보면은 이게 도형이 좀 약간 이상하게 꼬여가지고 일단 처음엔 좀 듣고 나중에 정리하세요. 자, 이 문제가 지금 현재 요 길이랑 자, 요 길이가 서로 같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자, 이걸 어떻게 지금부터 해석을 해야 되느냐. 그래서 결국에 궁금한 건 이 점부터 이 점까지의 떨어진 거리인데 보시면 좀 약간 당황스러울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접근하는지를 잘 보셔야 돼. 들어봐. 내가 수선의 발을 내렸잖아. 근데 이 수선의 발이라는 건 함부로 내리지 말라 그랬어. 왜냐면 수선의 발을 내리는 순간 삼수원 정리가 발동이 되기 때문에 다시 평면이 있었고 우리 좀 얘기 좀 많이 하자. 자, 여기 직선이 하나 있었고 평면에 포함된 그리고 평면밖에 점 하나가 있었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 수선의 발을 내리는 순간 내가 이 점에서 이 직선의 수선의 발을 내렸어. 그럼 얘랑 얘랑 연결하면 여기 90도가 되고 그래서 요 삼각형과 밑면이 이루는 각도의 크기는 바로 요렇게 정의가 되기 때문에 면과 면이 이루는 각에 대한 조건이 분명히 주어졌지? 근데 그걸 써야 되지. 그래서 수선의 발을 내릴 때 신중하게 수선의 발을 내리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자 볼게. B 다시에서 자 이거 중요한 얘기야 진짜로. 좀 차려봐. 중요한 얘기야 진짜로 이건. 답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많은 얘기가 나오거든. 지금 내가 너와 나의 교선이 있었단 말이야. 근데 B라는 점에서 수선의 발을 내리는 순간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냐면 B라는 점에서 이 직선 L에 뭐 나름대로 요거에 평행하게 한번 손 한번 그어볼게요. 자, 수선의 발을 한번 내려봤어요. 수선의 발을 이렇게 한번 내려봤고 자, 마찬가지로 D라고 하는 점에서도 이 친구랑 평행하게 이렇게 한번 수선의 발을 한번 이렇게 내려봤어. 여기는 이 경계는 좀 무시하세요. 경계가 오히려 우리한테 페이크를 거니까 경계는 무시하시고 자, B 다시하고 B 다시에서 두 평면의 교선에 수선의 발을 내리잖아. 그러면 얘랑 얘랑 연결하고 얘랑 얘랑 연결했을 때 자, 보세요. 자, 지금 뭐의 길이가 있냐면 요것이 지금 현재 삼수선 정리에서 90도가 되고 그리고 요 친구도 삼수선 정리에 의해서 뭐가 되면 90도가 되는데 요 각도가 바로 면과 면이 이루는 각도의 크기라 보시면 돼요. 요게 바로 면과 면이 이루는 각도의 크기다. 그러니까 막 적지 말고 한번 좀 들어봐봐. 근데 봐봐. 얘랑 얘랑 길이 같다 했단 말이야? 근데 얘랑 얘랑 똑같은 각이란 말이지? 그럼 결과적으로 누구랑 누구랑 길이 같냐면 이거의 길이하고 요거의 길이도 같아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왜냐면 요게 지금 내가 두 줄로 표시한 게 면과 면이 이루는 각도의 크기인데 근데 지금 높이가 동일한 상황에서 요 각도의 탄젠트가 아까 4분의 3이라 했으니까 요거분의 요것도 4분의 3이고 요것도 요것도 4분의 3이니까 얘랑 얘랑 길이도 된다? 같아질 수밖에 없겠지? 그렇잖아? 그런데 아까 여기는 요 사각형이 정사각형이라 했으니까 누구랑 누구랑 길이 같아지냐면 여기는 요 길이하고 요 길이가 같아져요. 그러면 여기 있는 이 그림이 사실 이거 좀 약간 억진데 사관학교 문제라 좀 약간 그런 건지 몰라도 좀 그림에 좀 더 신경 써셔야 되는데 근데 실제로 수능에 나오는 문제는 진짜로 이렇게 오류 있는 그림은 내타에서 본 적은 없으니까 자 봐봐. 지금 얘랑 얘랑 똑같지? 직각이지? 직각이지? 그 다음에 이 길이 똑같지? 그럼 여기는 이 삼각형이랑 뭐가 되냐면 이 삼각형이 뭐가 돼? 합동이 되겠지? 합동된 거 맞니? 합동 조건을 굳이 얘기하자면 R, H, S 합동 조건에 의해서 두 개 삼각형은 합동이 되고 그런데 아까 이 안에 들어있는 이 사각형이
정사각형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여기 각도하고 여기 각도가 바로 45도씩이 되게 된다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여기 90도인데 자, 요 각에 대한 대응각이 여기거든. 서로 이렇게 얘를 기준으로 이렇게 서로 대칭이 되는 모양이니까 그래서 여기도 45도, 여기도 45도가 되게 된다는 사실을 이렇게 확인하게 돼요. 지금까지는 좀 이해되나? 이해 안 돼? 왜 45도인지? 이게 정사각형이잖아. 근데 지금 여기하고 여기가 대응각이라 얘랑 각도 같단 말이지? 얘랑 합동했잖아. 얘랑 합동이잖아. 그러니까 합동이 위에서 바라봤을 때 어떤 지금 현재 상황이냐면 자, 여기가 지금 현재 A고 여기에 지금 현재 요거 뭐라 할까? 요거 P라 하고 요거 Q라고 지금 얘기하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자, A에서 D-까지 거리하고 T에서 순환발 내렸거든? 그냥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하고 요게 지금 현재 같은 거야. 지금 이게 세모로, 그죠? 요게 세모, 요게 세모에 요것이 D-에 D-에 요것이 B-에 그리고 요것이 P고 요것이 Q인데 일반적인 그림이 이렇게 되거든? 근데 여기가 90도가 되어버렸으니까 그래서 얘와 얘는 몇 도가 된다? 각각 45도가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그거에 맞게끔 그림 한번 그려볼까? 자, 처음에는 여기가 45도인지 몰랐는데 살펴보니까 여기가 45도고 그래서 실제 리얼한 그림으로 그림을 그려보시면 자, 45도로 올라가고 자, 45도로 내려오고 자, 이 안에 누가 있고 여기에 지금 현재 D-가 있고 D- 멍청아 D-가 있고 여기에 P가 있고 여기에 B-가 있고 여기에 Q가 있는 자, 요런 형태의 그림이 그려지게 된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죠. 자, 그래서 볼까? 그럼 C-란 점은 그 위치가 어디 있어야 되냐면 자, 요렇게 이 각을 이등분하면서 정사각형이 만들어지는 이곳에 누가 있다? 자, 요게 지금 아까 한 변의 길이가 얼마냐면 4루트인 정사각형이라 요거 4루트이, 이 길이도 4루트이, 요 길이도 4루트이, 여기도 4루트이가 되는 요 위에 뭐가 있다? C-란 점이 이렇게 존재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지금까지 상황들을 자, 처음에 그냥 꼴랑 얘랑 길이 같다 라는 걸 통해서 삼수원 정리 적용해주고 누구랑 합동이고 근데 이런 얘기 좀 많이 들어보셔야 돼요. 많이 들어봐야 돼. 들을 기회가 없단 말이야 니네가. 암튼 야, 그러면 봐봐 천천히 내가 B하고 D의 공간상의 중점을 M이라고 내가 잡으면 M에서 밑면에 내린 이 정사형인 M-도 당연히 얘하고 얘 중점인 M-에 이렇게 떨어질 수밖에 없어. 요렇게 여기에 M-란 점이 이렇게 잡힐 수밖에 없고 그래서 내가 지금 현재 궁금한 거 내가 근데 이걸 왜 했냐면 궁금한 게 이 길이하고 요 점하고 떨어진 거리라 그래서 이 C하고 C-하고 M-하고 M하고 A하고가 사실은 다 같은 평면 안에 존재를 하는데 다 같은 평면에 존재를 하는데 이렇게 자, 같은 평면에 존재하는데 내가 궁금한 건 여기부터 여기까지 길이 근데 이게 4루트이고 요게 4루트이면 요거 얼마예요? 8이에요. 그 요 길이가 4죠? 그래서 누구 길이가? 요 길이가 바로 4가 되게 된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된다. 요 길이 4. 되겠냐? 자, 그러면 이제 뭐 구하면 돼? 이 길이를 계산해야 되는데 이 길이에 대한 정상이 바로 누구냐면 얘야. 근데 요 각도가 바로 면과 면이 이루는 각도이기 때문에 자, 실제로 요 길이 얼마다? 요 길이 얼마였어? 이 길이 여기 4루트이면 이 길이는 4. 그러니까 이 길이가 4. 근데 요 각도에 대한 탄젠트의 값이 얼마다? 4분의 3이라고 주어졌기 때문에 요게 4. 그럼 얘랑 평행한 석을 쓰면 요게 4, 요거는 3, 요건 바로 얼마다? 자, 5가 되게 된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죠. 이 길이는 5다. 됐냐? 자, 그래서 얘랑 연결하는 길이는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16과 25의 루트를 씌워준 루트 41이 내가 원하는 길이가 되겠다. 자, 사실 조금 더 쓸데없이 아니 왜냐면 사실 하다 보면은 직관적으로 아 얘랑 이렇게 했지 그런 게 좀 약간 위험할 수 있거든. 구체적으로 내가 근거를 얘기할 수 있는 것인가 얘랑 왜 길이 같은지 얘랑 왜 합동인지 내가 배운 정보만을 가지고 그것을 밝혀낼 수 있는지 그거를 좀 봐주시는 게 필요해요. 자, 그럼 다시 한번 좀 지우고 한번 설명할게. 싹 지우고 어떻게 이런 얘기들이 나오게 됐는지를 한번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빔섭의 또 장점이니까. 자, 봅시다. 자, 일단은 이거는 어디서 출발했냐면 여기는 이 사각형이 정사각형이 되었대. 그런데 이 정사각형은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
알파란 평면에 포함되어 있는 이 세 개의 점에서 내린 수선의 발에 의해서 만들어진 사각형이 바로 정사각형이 만들어졌는데, 자, 희한하게도 이 길이, 아이고, 화면 보기에 커졌네요. 자, 뒤에 있는 문제보다 내가 볼 땐 이게 니네한테 들었을 때 또 덜 받을 게 많으니까, 야, 요 길이랑 요 길이 같대? 근데 제가 지금 현재 이 문제가 분명히 평면과 평면이 이루는 각도에 대한 것들이 주어졌기 때문에 3수선 정리가 분명히 적용이 될 거고, 그래서 내가 내린 수선의 발을 성급하게 막 쓰지 마시고 교선의 수선의 발을 내리고, 자, 교선의 수선, 물론 이제 우리가 결론을 얘기하면 사실은 이 길이 같아지기 때문에 수선의 발을 막 요렇게 내려주셔야 되는데, 근데 처음부터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 그래서 그냥 문제에 주어진 조건처럼 요 베타를 결정내는 거랑 좀 약간 평행하게끔 요렇게 수선의 발 내리면 3수선 정리에 의해서 내린 수선의 발이니까, 자, 요것이 바로 내거는 치가. 요곳의 코사인 값이 탄젠트가 4분의 3이 되었고, 자, 여기도 마찬가지 요 점에서 여기다가 수선의 발을 딱 내려서, 자, 요거 90도 되고 요것도 90도가 되게 되고, 3수선 정리에 의해서 누구하고 누구? 일단은 이 길이 같았고, 근데 요 각도와 요 각도에 대한 탄젠트의 같기 때문에 누가 같았고? 요 길이가 같을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이 합동이 되게 되었다. 자, 그래서 얘랑 45도, 그래서 이 모양이 이렇게 나오기 시작을 한 거죠. 자, 그래서 궁금한 게 여기 있는 B부터 자, C까지의 자, 떨어진 거리이기 때문에, 자, 우리가 사실은 이제 C-,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이쪽 방향을 X축 방향이라 생각하고 이걸 Y축 방향 생각하고, 그러니까 높이를 Z축 방향 생각하면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얘의 B하고 D에 대한 중점을 M, 수선의 발을 M 라고 이렇게 하시면 요 놈들이 전부 다 같은 평면 안에 놓일 수밖에 없다. 근데 사실은 이 5개의 점이 같은 평면에 놓일 수밖에 없는 것도 사실은 원래 확인해야 되는데 조금 좀 복잡해서 살짝만 한번 언급해볼게요. 살짝만. 그러니까 사실은 원래 어떻게 해주시면 되냐면 이 점하고 이 점을 지나는 평면이 얘하고 수직인 걸 확인하셔야 돼. 이 평면에 포함되어 있는 이 직선하고 요거 수직이지. 막 깊게 안 갈게. 수직이지. 왜냐면 수선발 내린 거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여기가 직각이기 때문에 요 직선하고 요 직선이 또 마찬가지로 수직이 됩니다. 그래서 요 빨간색 평면은 요 점을 지나면서 직선 L의 수직인 평면이 돼. 근데 마찬가지 원리로, 자, 요 점하고 요 점을 갖는 요 삼각형 입장도 보면, 자, 여기는 이 직선하고 이 직선이 수직이 돼요. 근데 또 이 직선하고 또 얘가 수직이 돼요. 그래서 이 점을 지나는 그 평면도 이 점을 지나면서 직선 L의 수직이 돼. 근데 이 점을 지나면서 직선 L의 수직인 평면이 다른 평면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평면과 이 평면은 일치한다. 그래서 5개의 점이 다 같은 평면이 있다. 뭐 여기까지 보여주셔야 하는 게 확실한 건데, 자, 듣다 보니까 이게 사실 깊게 들어가고 모든 걸 다 밝히긴 사실 어려워. 그러니까 우리가 하다 보면은 약간 직관에서 뭐 같겠지라는 것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자, 논리적으로 연습할 때는 왜 얘가 수직인지, 왜 얘를 거리를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꼼꼼하게 봐주시는 게 필요하다. 자, 이것이 바로 33번이었어요. 자, 점수 별표는 사실 2개인데 내가 볼 때는 이것이 다른 문제보단 더 니네한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 자, 이 43번 꼭 한번 본인이 직접, 이게 사실은 이게 뭐 사실 그러긴 쉽지 않은데, 예를 들어 만약에 2명이 예를 들어 이게 하는데 한 명이 한 명한테 설명을 하는 거야. 근데 한 명은 무조건 억지를 부리는 거야. 그건 왜 그런데? 그건 왜 수직인데? 그건 왜 그런데? 근데 그냥 그러면 그 질문 받은 사람이 빡쳐서 그냥 그렇지 이게 아니라 다 논리적으로 봐라. 얘랑 수직이니까 이게 이렇게 평행하고 설명할 수 있는, 그러면 사실은 그게 완벽한 거거든. 사실은 서로 이렇게 물어봐주고. 뭐 그런 관계는 보통 없죠. 자, 43번 다음에 자 60번 문제를 바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쭉 넘어가서 60번 좀 봅시다. 자, 60번. 60번. 자, 문제 좀 보세요. 자, 일단 문제가 좀 길죠? 1에서 1에 이랬고 1에 이래서 1에 이랬는데, 자, 궁금한 건 바로 이 밑에 만들어지는 요 구에 대한 그림자의 넓이가 강하면 궁금하다라는 게 이 문제의 의도입니다. 자, 일단 뭐 그림 보시면 알겠지만 그림이 좀 약간 빡세긴 해. 한번 천천히 한번 보자고. 야, 모양이 일단은 이 친구는 한 변의 길이가 4인 정사각형이고,
자, 높이는 얼마냐면 4 더하기 4 루트 3인 이런 어떤 뭐냐면 이제 정사각기둥이지. 정사각기둥의 밑에다가 어떠한 정삼각형이나 직각삼각형을 밑변으로 하는 기둥 하나를 밑에다 세팅을 깔았는데 그 위에 공 하나를 딱 집어넣었더니 그 공이 앞면, 뒷면, 옆면, 밑면, 저 윗면에 요 빗면까지 모두에 접하고 있는 상황이더라. 자, 그럼 일단 먼저 니네가 요 사이즈나 어떤 사항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얘를 이쪽 방향에서 바라보는 자, 평면적인 그림을 한번 지금부터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내가 지금 다시 한번 얘기할게. 자, 지금 사이즈를 보시니까 한 변의 길이가 8인 한 변의 길이가 8. 자, 이 길이가 8이고 그래서 여기에 길이가 좀 큰데 자, 여기 길이가 좀 큰데 여기 좀 이제 미정이니까 잠깐 둘게. 자, 지금 한 변의 길이가 8인 이 사각형에 지금 현재 딱 들어가는 요 구기 때문에 이 구의 반지름 길이는 4예요. 자, 우리 문제 좀 못 푼 친구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할 테니까 잘 봐봐. 4야. 그러면 여기에 지금 해가 현재 여기가 8이니까 자, 이 친구를 반지름하고 얘를 중심으로 하는 이러한 구의 정령을 이렇게 옆에서 바라본 그림을 이렇게 한번 그려봤고 여기 8이니까 그럼 반지름이 4니까 그럼 이게 이미 4가 됐고 네, 높이가 4 더하기 4 루트 3이라 했으니까 요 길이의 루트 3배만큼 자, 여기에 루트 3배만큼인 4 루트 3이라고 하는 이런 높이를 가지고 있었던 기둥이 되었다. 자, 그런데 보시면 알겠지만 이 길이 4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접점까지 요 길이 4면 사실은 여기 접점이 바로 뭐가 되고 요 길이가 바로 4 루트 3이 돼야 되고 그래서 30도가 되니까 그게 4 루트 3 여기 얼마? 여기가 바로 4가 되는 여기가 4가 되는 자, 여기가 4 얘가 한 직선상에 놓이는 요 접점이 일치하는 자, 요런 그림이 그려져야지 되겠네. 자, 다시 자, 4하고 4 루트 3이라 자, 정리 좀 할게. 미안해. 자, 이누야 정리 좀 할게. 미안해. 야, 이 길이 4고 요거 4 루트 3이라 여기 30도 그러니까 핫도니까 여기도 30도 여기도 30도 30 그래서 이 길이가 4 루트 3이고 요 길이 8이니까 요 길이 4인 자, 요게 바로 밑에 있는 기둥의 모양이다 라고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저기 또 존다. 이거 그림 하나 잘못 그렸다가 이게 폭망했어요. 야, 보세요. 야, 구를 구성하는 어떤 부분은 이쪽에 지금 밑넓이를 만들게 될 거고 그림자를 그 다음에 이 점을 기준으로 이 오른쪽은 이쪽에 부분에 뭘 만드냐면 그림자를 만들게 되는데 그럼 이쪽에 그림자를 만드는 것과 이쪽에 그림자를 만드는 거에 기준이 필요하지 않겠어? 근데 지금 보시면 이 길이가 자, 여기 30도면 여기 60도고 그럼 여기가 4잖아? 그럼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이 길이가 얼마냐? 2가 되게 되고 근데 여기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4인데 그럼 그거의 정확한 중점을 잡았을 때 여기 길이가 얼마가 되고 여기 길이가 2가 되고 그래서 자, 위에서 바라본 그림입니다. 자, 위에서 바라본 그림인데 자, 구의 중심에서 그러니까 사실은 이 그림자가 요 원판에 의해서 사실은 넓이가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 원판을 위에서 바라봤을 때 자, 얘와 얘의 중점을 지나면서 수직인 요 왼쪽 부분 요 부분은 어디에 그림자가 만들어지냐면 여기에 그림자가 만들어질 것이고 왜 여기가 길이가 2인데 여기 길이도 정확하게 2니까 자, 이렇게 이쪽 부분에 요 부분은 이쪽 경사면에 그림자가 만들어질 것이고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해? 자, 오른쪽 면에 자, 이 빨간색 부분은 오른쪽에 있는 이 경사면에 뭐가 만들어질 거다? 넓이가 만들어지겠죠. 힘들구만. 자, 정리할게. 야, 지금 봐. 여기 4 여기 4 여기 60도 그래서 완벽한 넓이였으면 얼마가 되냐면 16파인데 그거의 3분의 2 3분의 2 240이니까 3분의 2 요거의 3분의 2에다가 자, 2하고 2 루트 3을 곱한 얘랑 곱한 더하기 4 루트 3이 바로 빨간색 삼각형의 넓이다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요것이 빨간색 도의 넓이. 근데 지금 여기는 요 면과 여기는 요 면과 자, 이 면이 이루는 각도의 크기 자, 요 면과 요 면이 이루는 각도의 크기는 몇 도냐면 30도기 때문에 자, 요 넓이가 더 크죠? 그래서 이쪽 부분의 넓이를 S2라고 한다면 S2에다가 코사인 30도를 곱해준 것이 바로 뭐가 되게 되냐면 내가 원하는 요 부분 넓이 되게 된다. 그래서 오른쪽 넓이를 구할 수가 있다.
이쪽 부분에, 자, 이쪽 부분에 생긴 넓이를 S2라고 한다면 요 부분의 넓이가 사실은 요 부분의 넓이가 자, 요거의 넓이보다 더 크기 때문에 여기에 코사인 30도를 곱해주지만 요 넓이가 나오게 된다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죠. 되겠어요? 자, 중간 그림 그리는 건 좀 약간 싸가지고 그런데. 자, 그러면 여기 있는 넓이 얼마입니까? 자, 16파이에서 얘를 제거한 3분의 16파이 마이너스 4루트 3이야. 자, 16파이 곱하기 3분의 1 마이너스 4루트 3이 바로 이쪽 부분의 반원, 부채꼴의 호의 넓이가 될 텐데. 자, 보세요. 이면하고 이 넓이의 정사형이 이거고 둘이 이루는 각도의 크기는 60도가 되기 때문에 요 넓이의 60도를 곱한 게 얘가 됩니다. 이쪽 그림자의 넓이를 S1이라 하면 S1에 코사인 60도를 곱해준 것이 바로 원하는 이 위쪽 부분, 요 부분의 넓이가 되게 된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각각 X1과 S2를 계산해 주시면 돼요. 정리 좀 해주세요. 끌고. 끝나는 건 아닌데. 자, 중간에 그림을,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여기는 여기서 그은 접점이 여기 일치한다는 거야, 여기. 그래서 이게 왜 일치하지 않게 그리다 보니까 계속 이제 문제가 오류가 좀 되는데, 자, 저렇게 길이를 잡아주셔야 된다. 요겁니다. 빡세네요. 자, 결론은 9의 넓이를 실제로 구성하는 건 빛이 내리는 방향의 수직인 평면인 이 단면에 의해서 사실은 넓이가 결정이 되는데 이 선에서 이쪽은 이쪽이 그림자, 이쪽은 이쪽이 그림자. 그래서 각각 이루는 각도의 크기가 달랐기 때문에 30도의 코사인을 곱하냐 60도의 코사인을 곱하냐가 달라졌었다라는 게 바로 이 문제의 의도. 자, 넘어갑니다. 이제 한 4개 남았네요. 4개. 4개 하고 일단 센 문제를 좀 개인지를 받은 다음에 남은 시간 동안에 저 뭐 3명짜리 문제들도 한번 시간 되는 범위에서 살펴보자고. 킬로도 해야 되는구나. 킬로도 좀 하고. 자, 킬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다 하진 않고 일부만 좀 하겠습니다. 자, 61번 먼저 보세요. 자, 61번. 더럽네. 여기저기 졸고. 자, 문제 한번 보세요. 자, 반지름의 길이가 3인 9 하나랑 반지름의 길이가 1인 9 3개가 지금 현재 붙어 있는 상황이고, 자, 여기저기 지금 현재 뻗어 있는 사람도 있어서 또 오늘 젤리를 한번 다 소비하지 뭐. 야, 받아, 빨리. 졸지 마, 졸지 마. 졸지 마! 명진아, 후이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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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규. 후이차. 허야. 어이구. 종아야. 후이차. 이노. 졸지 마, 졸지 마, 졸지 마. 차. 그렇지. 얘 지금 다 졸려, 다 졸려. 지금 자꾸 왜, 아니, 주면은 그냥 고맙다고 해. 이거 뭐 이렇게, 이렇게 이사까지 이렇게 해. 받아. 흐차! 오케이. 자, 봅시다. 아유, 힘드네. 야, 61번 좀 봐봐. 니네가 이 부분까지 고민을 많이 못했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보세요, 61번. 야, 지금 일단 문제를 읽어줄게. 야, 여기 반지름의 길이가 3인 9가 딱 이렇게 하나 존재를 하고, 밑면에 접하면서 이 9에 서로 접하는 반지름의 길이가 1인 9가 이 밑에 조르륵 이렇게 다 붙어있는 상황이라 보시면 돼. 다시 한번. 자, 평평한 평면 알파에 반지름 길이가 3인 공이 딱 이렇게 올라가 있는데, 여기에 반지름 길이가 1인 9 3개가 이렇게 나란히 차곡차곡 이렇게 붙어있는 상황을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요 첫 번째 구하고 두 번째 구, 그 구의 중심을 지나면서 밑면과 수직인 평면으로 이렇게 자른 그 면을 뭐라 하냐? 베타라 하고, 그 다음에 궁금한 게 뭐냐면, 자, 이 두 번째 구하고, 자, 세 번째 구. 그럼 요거의 구하고 구의 중심을 지나면서 밑면과 평면으로 자르는 또 다른 평면 하나를 딱 만들었는데, 그 면과 베타가 이루는 각도의 크기를 지금 현재 계산하고 싶은 거야. 자, 위에서 본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야, 봐봐. 위에서 보면 이것이 사실은 겹치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이렇게 보일걸? 대략? 야, 위에서 봤더니 반지름의 길이가 3인 9가 이렇게 있었단 말이야. 근데 반지름의 길이가 1인 9가 이렇게 있지 않고, 왜냐면 지금 이게 입체고
위에서 바라보면 겹치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요 약간 안으로 들어간 자 반지름 길이가 1인 구 두 개가 이렇게 있었는데 또 서로 접하고 있는 반지름의 길이 인구가 또 이렇게 있었을 텐데 근데 얘랑 얘의 중심을 지나면서 밑면의 수직인 요 평면을 뭐라 하겠다? 베타라고 얘기를 하겠다. 그런데 이 중심과 이 중심을 지나면서 밑면과 수직인 평면 요거 뭐 이름은 없는데 하여튼 뭐 얘를 하겠다. 그래서 요 각도는 과연 코사인 값이 얼마야? 라는 걸 물어보는 게 이 문제의 의도예요. 구잖아. 위에서 바라본다 생각을 해봐. 이해가 됐어?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평면의 원이면 사실은 이것이 이렇게 딱 접하는 모양이 될 텐데 이 구다 보니까 공간 입체다 보니까 여기 이제 안으로 밑으로 약간 들어가는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겠죠. 이해가 됐어요? 됐어요? 일단 문제가 뭔지는 알아야 될 거냐. 근데 결론적으로 궁금한 건 원래는 이 평면으로 잘린 요거 넓이 얼마냐? 파인데 자, 이 넓이에 이 평면으로의 정상이기 때문에 사실 파이에다가 이거의 코사인 곱해달라는 얘기거든. 그래서 뭐 정사인 개념보다는 그냥 요거 각도 요 각도의 코사인 값은 과연 얼마일까? 요거를 물어보는 게 의도예요, 이 문제. 되겠어? 힘드네. 야, 그래서 선생님은 이게 궁금했던 거야. 야, 봐봐, 성여봐. 반지름의 길이가 1인 9가 두 개 붙어있기 때문에 여기부터 여기까지 떨어진 거 얼마냐? 이거 2예요. 근데 중요한 건 여기부터 여기까지 거리를 과연 어떻게 계산할 수 있을 것인가? 쉽지가 않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지금부터 위에서 바라봤을 때 자, 요 구의 중심 여기하고 여기 사이에 떨어진 거리를 지금부터 계산할 건데 일단 반지름 1, 3이니까 두 개 더해서 4 아닙니까? 아니죠. 4 아니에요. 자, 그럼 과연 얘하고 얘 자, 위에서 바라봤을 때 이 각각의 구의 중심에 큰 구의 중심하고 작은 구의 중심 사이인 요 거리는 과연 어떻게 계산할 수 있는 것인가? 자, 이렇게 구의 중심만 적어서 한번 지금부터 구해보도록 할게. 자, 봐봐. 야, 젤리까지 매겼는데 자꾸 졸면. 야, 지금 여기에 C2라고 하는 구의 중심이 있고 근데 지금 이것이 반지름 길이가 1인 9니까 밑면으로부터 떨어진 거리 얼마냐? 밑면으로 떨어진 거리가 1이에요, 1.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에 뭐가 있냐? 자, 첫 번째 구의 중심인 C1이 있었어. C1, C2. 근데 이 친구도 반지름 길이가 1이 붙어 보니까 자, 밑면하고 떨어진 거리마다 자, 1이 되게 된다는 사실을 이렇게 확인하게 됩니다. 됐나요? 야, 근데 기본적으로 이것이 이등변 삼각형은 되잖아. 그래서 얘와 얘의 수선의 발을 연결한 얘의 중심을 기준으로 자, 90도가 되는 이 위치에 누가 있을 것이냐면 큰 구의 중심인 C가 있을 거고 여기에. 근데 요거는 반지름 길이가 3인 9다 보니까 여기에 무려 3만큼 올라간 누가 있을 것이다. 큰 구의 중심인 C가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을 것이다. 이등변이니까. 가보자고. 야, 일단은 구의 중심하고 중심 사이에 떨어진 거리는 너 반지름 길이 1이고 나 반지름 길이 3이니까 이 길이는 얼마가 되냐면 4가 되게 돼요. 그리고 이쪽 구의 중심하고 이 큰 구의 중심도 중심하고 중심 사이에 떨어진 거리를 구하면 이 거리가 얼마가 되면 4가 된단 말이지. 근데 내가 지금 궁금한 건 뭐냐? 야, 이 길이 얼마 되는 거야? 이 길이. 이 길이를 여기에 표현하면 어떻게 되냐? 자, 여기 높이 1이지? 그러니까 내가 지금 궁금한 건 뭐냐면 이 길이가 궁금한 거야, 이 길이. 저 길이, 이 길이. 그럼 요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자, 요거 높이 1이죠? 요거 높이 3이죠? 그래서 내가 이 친구를 이렇게 3등분해서 얘랑 연결하면 이 길이가 빨간색 길이로 같아지겠지? 평행사변이니까. 자, 그러면 이 길이가 얼마가 되고 2가 되고 요 길이가 내가 궁금한 x 길이 되고 근데 얘하고 얘가 바로 9와 중심 사이에 떨어진 거리인 바로 4가 되게 되니까 x값은 바로 자 16에서 4를 뺀 루트 12 2루트 3이 되게 된다는 사실을 이렇게 확인하게 됩니다. 자, 요 두 가지 그림이 거의 이 문제 대부분이니까 자, 요것만 잘 일단 정리해 두시고 답은 한번 마무리 줘보죠. 자, 밑면하고 떨어진 거리가 1. 너도 밑면 떨어진 1. 너는 밑면하고 떨어진 거리가 3. 그래서 얘를 3등분한 자, 얘랑 연결해주면 이 길이와 같은 길이. 근데 길이가 2. 자, 9의 중심과 중심 사이에 떨어진 거리는 이긴 4.
이게 바로 2 루트 3이 바로 내거는 길이가 된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아우, 빡세네요. 야, 그럼 이제 마무리 줘야지. 자, 중요한 건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이 합동이야. 다를 이유가 전혀 없죠? 같은 상황에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근데 내가 지금 궁금한 건 바로 요 각도인 요 세타가 필요하고, 그래서 내가 얘를 알파라 하고 얘를 알파라 하면, 아, 너 지금 궁금한 게 뭐다고? 코사인 세타가 궁금하구나. 근데 코사인 세타는 바로 코사인의 파이 마이너스 2알파 마이너스 코사인 2알파를 통해서 계산할 수 있는 거구나. 에? 왜? 얘랑 돼서 180도니까 너 요거 코사인 궁금하냐? 그럼 180도에서 2알파를 뺀 놈의 코사인 값을 계산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렇게 밖에 안 밖에로 나왔고, 그래서 이 친구는 마이너스 2 코사인 제곱 알파의 마이너스 1로 이렇게 삼각함수 백악공식 이용해서 계산이 가능하다. 근데 얘 이 길이 2루트 3이고 헤이 요 길이 2인 정삼각형이다 보니까 요 길이 1이고, 그래서 코사인 알파가 바로 얼마다? 자, 2 루트 3분의 1이 되게 된다는 걸 확인하고 집어넣어 주시기만 하면 내가 원하는 정답 나온다. 요까지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일단 9하고 9가 접해 있는 상황은 이렇게 해석하셔야 돼. 자, 9의 중심하고 9의 중심을 연결한 놈이 자, 여기는 9의 중심하고, 자, 여기는 9의 중심을 다 연결해주면 이것이 너의 반지름이랑 나의 반지름을 더한 길이인 4가 되게 된다 해서 출발을 한다는 얘기죠. 이 길이가 바로 4구나. 자, 요런 그림은 니네가 뭐 많이 또 9 접한 상황에서 많이 보게 되니까 잘 정리해 주시고, 자, 빨리 살펴보고, 자, 킬러 중에 한 반만 합시다. 공간 잡히는 킬러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거든. 자, 정리하고 다음 문제인 62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62번. 정해봐. 젤리만 먹고 바로 들면 어떡해. 이러면 곤란해. 젤리 뱉어내. 젤리 그래. 젤리만 탁 먹고 바로 졸면 반칙이지. 그지? 젤리 안 먹을 수는 있어요. 그죠? 젤리 먹었는데 졸면 안 되지. 자, 62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2번 문제가 사실은 문제를 보면 되게 단순해 보이는데 사실 그것도 되게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야. 자, 일단 뭐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니까 내가 지금부터 한 얘기를 잘 들어주셔야 됩니다. 자, 걔들이 많이 힘들어하니까 나도 힘드네. 처음에 좀 약간 파이팅 있었는데, 처음에 수업할 때는 막 파이팅 있어가지고 애들이 막 공감도 했는데, 한번 아까 내가 그림 실수해서 그런가 봐. 그거 아까 빡쳐요. 야, 그림과 같이 평면 알파에 A라고 하는 점이 있었고, 알파란 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1하고 3인 두 점 BC가 있는 상황에 대해서, 자, AC를 1대2로 내분한 점 P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조건들이 지금 주어져 있고, 근데 궁금한 건 뭐냐면, 야, ABC라고 하는 평면의 밑면으로의 정사각 넓이, 쉽게 말해 이 놈과 자, 밑면이 이루는 각도의 코사인 값을 지금부터 계산하셔야 내가 원하는 자, 정사각의 넓이를 계산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볼게요. 야, 일단은 지금 이 B가 평면 알파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1이라 했으니까 쉽게 말해 이 점의 Z좌표를 뭐라 볼 수 있냐면 1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Z좌표 1. 근데 지금 이 C는 평면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3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 수산의 발을 파악하고 내리면 요 놈은 바로 떨어진 거리가 3이 되는구나. 그런데 얘를 1대2로 내분했기 때문에 그럼 이 점의 Z좌표도 1일 수밖에 없고, 다시 볼게. 자, 이 길이 높이 3인데 요거 1대2로 지금 현재 내분했기 때문에 요 놈의 Z좌표도 1, 얘 Z좌표가 3이니까 그래서 얘랑 연결한 이 선분이 밑면과 평행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다. 너도 Z좌표 1이고 종규야 얘도 Z좌표 1이고 그래서 빨간 선분이 밑면과 평행하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확인하게 됩니다. 자, 이거 거의 질질 끌고 가는 듯한 느낌이라 쉽지 않지만, 자, 또 열심히 듣는 친구 생각해 진행할게. 야, 그런데 처음에 있었던 A, B, C라고 하는 이 삼각형에 대해서
사실은 니네가 이게 혹시 직각 아니냐라고 하는 오해를 할 수 있는데 전혀 그것이 직각일 근거는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여기는 C라는 점에서 이 빨간색 선분에 수선의 발을 내리면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될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리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될 것인가? 야, 우리가 아까 B하고 P라는 점이 Z좌표가 1인 점을 모아놓은 거랬잖아? 그럼 내가 예를 들어 만약에 아까 C라는 점에서 자, 밑면에 수선의 발을 내렸는데 자, C라는 점에서 밑면에 수선의 발을 내렸는데 자, 이것도 예를 들어 높이를 3등분해서 요 Z좌표가 1인 점을 만약에 설정을 하잖아? 그럼 내가 여기서 얘랑 얘를 지나는 자, 노란색 평면을 보시면 이 평면은 모두 다 Z좌표가 1이기 때문에 이 평면은 밑면과 평행하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돼요. 야, 가자고. 알겠어. 야, C라는 점에서 이 BB에 수선의 발을 내리면 3수선 정리에 의해서 어떤 길이 요 놈 연결한 요 놈도 90도가 되셔야 돼. 수선발을 내리면 요것도 90도가 되셔야 돼. 근데 원래 이 삼각형 ABC의 넓이가 9였어. 잘 들어봐. 이 넓이가 9였단 말이야. 이 넓이가. 근데 여기 지금 현재 1대2로 지금 현재 구별이 됐기 때문에 어떤 삼각형? 요 삼각형의 넓이가 6이 돼요. 6. 이 삼각형의 넓이가 6이 되게 된다. 자, 요 넓이가 6. 요 넓이 6. 요 넓이가 6. 요 넓이가 6. 그런데 처음에 PB의 길이가 얼마냐면 4라고 지금 현재 길이가 주어졌기 때문에 자, 이 길이가 4라고 지금 현재 주어졌기 때문에 자, 4하고 이 길이 곱한 다음에 반으로 나눈 게 6 돼야 되거든? 그럼 곱한 게 12가 돼야 되고 그래서 요 길이가 얼마다? 3이 되게 된다는 사실을 이렇게 확인하게 돼요. 요 길이가 바로 3이구나. 됐냐? 자, 근데 마지막 뭐야? 자, 떨어진 거리가 1대3이라 했고 여기가 3이고 여기가 4고 그러면 우리가 궁금한 게 면과 면이 이루는 각도의 크기 궁금한데 여기 있네요. 요 길이가 2다 보니까 요 길이가 얼마고? 요 길이가 바로 루트 5가 되고 그래서 면과 면이 이루는 각도의 코사인 값은 바로 3분의 루트 5가 되게 된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된다. 자, 우리가 지금 이 면과 이 밑면이 이루는 각도의 크기. 자, 다시 볼게. 다시. 자, 지우고 다시 할 테니까 한번 집중해서 봐봐. 내가 저기 애들 좋은 애 때문에 신경 써가지고 그런데 에이, 멍청한 놈. 야, 봐라. 이거 Z좌표 1이야. 얘하고 떨어진 거리가 1이거든. 이 친구는 Z좌표가 3이야. 왜냐면 밑면하고 떨어진 거리가 3이거든. 근데 내가 얘를 지금 현재 1대2로 내분했기 때문에 이 점의 좌표도 뭐가 된다? Z좌표가 1이 되게 돼요. 그래서 이 점과 이 점을 연결한 놈은 밑면과 평행하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돼. 그래서 내가 여기서 이 밑면에 수선의 발을 빡 하고 내렸어. 근데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내가 만약에 3등분을 딱 요렇게 한다면 여기부터 여기까지 길이도 1이 될 것이고 여기가 3이라 그랬거든. 그러면 이것도 Z좌표가 1. 얘도 Z좌표가 1. 요것도 Z좌표가 1. 그래서 바로 여기는 이 녹색 평면은 밑면과 평행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게 된다. 다 Z좌표가 1이니까 밑면과 평행하구나. 자, 그런데 전체 삼각형의 넓이가 9였고 요거 1대2로 나눈다 했기 때문에 요거 넓이가 6이고 네가 넓이가 6이구나. 요 넓이가 6이구나. 요 넓이가 6이구나. 근데 처음부터 BP의 길이가 얼마 주어졌냐? 요것이 4라고 지금 현재 주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C에서 PB의 수선의 발을 내리면 빨간색 선분의 길이하고 얘하고 곱한 다음에 반으로 나눈 게 6이 돼야 되니까 이 길이가 4. 그럼 이 길이가 3 돼야 4, 3, 12 반으로 나눠서 6 되니까 바로 이 빨간색 성분의 길이가 3이 되게 된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됐고 자, 집중해줘. 3수선 정리에 의해서 자, 이 C라는 점에서 녹색 표면에 수선의 발을 내렸고 그 다음에 여기서 수선을 내렸으니까 얘랑 연결한 이 각도도 90도가 돼야 되고 그래서 바로 노란색 평면과 녹색 평면이 이루는 각도는 요것이 바로 내가 얻는 각도가 되다. 요 길이. 자, 근데 여기부터 여기까지 Z좌표 2차 니까 요 길이 2고 요 길이 루트 5다 보니까 바로 코사인 세타는 3분의 루트 5가 되게 되더라 라는 게 이 문제의 의도예요. 자, 문제는 되게 단순하지만 자, 우리가 체크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아서 이것도 난이도가 보시겠지만 29번이에요. 자, 만만치 않은 문제였다.
아, 힘드네. 자, 몇 개 안 남았는데. 내가 얼마 전에 막 이제 학교 선생님들 막 뭐 수업하네 막 뭐 이러저러 하다가 어떤 그 얘기 하더라고. 저기 어디 지방에 어떤 학교인데 선생님이 이게 수업을 니네가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냥 뭐 그런 사람도 있다는 얘기니까 수업에 들어오면 애들이 아무도 수업을 안 본대. 그러니까 내가 막 수업하는데 막 저기 엎드려 자는 사람 막 조는 사람 막 핸드폰 하네 막 그러니까 학교님이 이제 그걸 버티다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그래서 그다음부터 어떻게 하냐면 수업에 딱 들어오면 이어폰을 꽂는데요. 수업에 들어오면 노래 mp3 같은 거 트는 걸 노래를 딱 해놓고 뜨고 아예 여기를 안 보고 그냥 계속 칠판만 보고 수업을 한대. 한 시간 50분 동안 계속 아예 안 보고. 그러니까 보면 이제 본인이 막 스트레스를 받고 막 그게 이제 본인이 선생님인데 애들 막 쳐다도 안 보고 야 조용히 해라 바라는데도 뭐 쳐다도 안 보니까 본인 스스로 좀 약간 그런 어떤 뭐라 그래 자괴감이나 이런 걸 느끼니까 너무 스트레스가 돼가지고 아예 그냥 이렇게 이어폰 꽂고 쳐다도 안 보고 수업한대. 그냥 50분 동안 칠판만 본다고 하더라고. 그런 그 사람도 그러고 싶지 않았을까 처음부터. 뭐 니네가 그랬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62번 문제를 해결했다. 자, 두 가지만 해결하면 쉽게. 두 가지만. 자, 킬러는 아무래도 쉬고 좀 해야 될 것 같으니까. 자, 63번 그리고 68번 문제. 자, 두 개만 하고 야 빨리 마무리할게 빨리. 휘릭 갈게요. 반지름의 길이가 6인 반구가 있었어요. 이 반구를 중심에서 떨어진 거리가 2루트 3인 이 평면으로 잘랐어. 근데 이 자른 단면이 완벽한 원이 아니네. 자, 요 단면의 밑면으로의 정사형의 넓이를 계산해 달라. 근데 야 면과 면이 이루는 각도의 크기 45도 대놓고 가르쳐 줬으니까 사실은 요 하얀색 넓이 구한 다음에 코사인 45도만 구해 주시면 내가 원하는 정답 나오게 되고 그러면 과연 여기는 요 놈은 과연 그 넓이가 어떻게 될 것인가 요걸 봐달란 얘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이 완벽한 원판이 아니란 말이지. 잘렸단 말이지. 그럼 잘린 거에 의해서 남은 넓이는 과연 얼마일 것이냐. 갈게. 금방 끝나? 야, 이 6이지? 그러니까 9의 중심부터 이거 9위의 점이니까 이 길이도 6이란 말이지? 그럼 제곱하면 36이잖아. 이거 제곱하면 얼마야? 12잖아. 그럼 제곱하면 24 돼야 되니까 이거는 2루트 6이 바로 단면의 반지름이 된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돼요. 자, 이렇게 단면의 반지름. 근데 웃긴 건 선생님이 종이에 원 그리는 것보다 분필로 그리는 게 더 잘 그려진다. 종이에 원 그리면 이 원이 잘 안 그려져. 분필 그리는 게 더 잘 그리더라고. 어쩌라고, 그지? 자, 그래서 이 원의 반지름 길이는 2루트 6이었구나. 그런데 말입니다. 이 구의 중심으로부터 얘가 45도기 때문에 1대 루트 2가 될 텐데 그럼 여기부터 여기까지 떨어진 이 구의 중심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2루트 3 어딘지 잘 모르겠어. 2루트 3 그럼 요걸로 딱 지금 단면이 잘렸다는 얘긴데 그럼 너면 반지름 길이 2루트 6이냐 나도 반지름 길이 2루트 6이지 하고 봤더니 1대 루트 2 여기가 45도가 되는구나. 요것이 요 녹색 삼각원이 바로 내가 원하는 요 부분의 넓이가 돼서 요거 넓이 계산하신 다음에 코사인 45도만 곱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다 했잖아. 다 알지 뭐. 45도니까 연결하면 여기 45도고 직각이라는 얘기고 그죠? 얘랑 곱하고 반으로 나누고 부채꼴 넓이 더해주시면 자 부채꼴은 부채꼴대로 삼각형은 삼각형대로 넓이 계산하신 다음에 코사인 45도만 곱해주시면 바로 내가 원하는 그림자의 넓이를 계산할 수 있다. 요건 좀 쉬운 편이에요. 생긴 그림이 그지 같아서 그러죠. 솔직하게 얘기해서. 그지? 좀 몇 그지? 자, 다음 68번 문제. 마지막입니다. 자, 68번. 그래요. 68번. 자, 하고 우리 지난번에 센스상 나눴잖아? 그거 빨리 개인 질문 좀 받고 좀 문제 좀 이렇게 킬러 고민할 시간 좀 가진 다음에 내가 볼 때 킬러 푸는 게 할 것 같아. 지금 뭐 킬러 풀어봐야 하나대로 못 알아들 것 같거든. 68번 갑니다. 자, 우리가 어떤 그림자는 항상 빛의 수직인 평면에 의해서 그 넓이가 결정이 된다는 거 얘기했었고 그럼 내가 지금 이 문제를 얘기하기 전에 하나만 잠깐 얘기를 좀 해볼게. 재미난 얘기야? 미안해, 뻥이었어. 재미 더럽게 없는 얘기일 수도 있어. 야, 여기 평면이 있었다? 들어봐봐. 근데 이 평면과 보라니까 평행한 원판이 있었어. 반지름 길이가 얼마냐면 반지름 길이가 2인. 자, 미면과 평행한 원판이 있는데
이 원판에 밑면과 60도의 각도를 이루고 있는 이러한 모양을 했을 때 만들어진 넓이. 자, 그럼 일단 이 모양. 원일까요? 타원일까요? 원일까요? 타원일까요? 원일까? 타원일까? 자, 얘가 일단 원이야. 얘가 원이야. 근데 얘를 지금 이렇게 비스듬한 60도의 각도로 딱 지금 이렇게 빛을 내렸단 말이야? 그럼 요거는 과연 도형이 원일까요? 타원일까요? 원이라 생각하는 사람. 타원이라 생각하는 사람. 결론은 뭐냐? 원이에요. 야, 봐봐. 지금 이 두 면이 이루는 각도의 크기가 0도야, 0도. 그 우리가 원래 어떤 면과 그 면의 정상이 이루는 각도의 그 코사인 값을 곱해서 우리가 원래 넓이랑 그림자의 넓이를 비교하잖아? 근데 지금 이 면이랑 이 면은 이루는 각도의 크기가 0도니까 얘랑 얘랑의 넓이가 달라질 이유가 전혀 없어요. 자, 봐봐. 지금 이 구를 이게 사실은 이 구랑 이 원판일 때랑 다시 물어볼게. 넓이가 같을까 다를까? 만약에 이 구의 윗부분을 도려낸 이 원판을 빛에 비춘 거랑 이 반구를 비춘 거랑 그림자 넓이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겠지. 왜냐면 지금 요 부분보다 이렇게 튀어나온 요쪽 부분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서 원판의 그림자하고 반구의 그림자는 일단 달라질 수밖에 없다. 오케이? 자, 너 너무 힘드니까 정리를 좀 할게. 야, 그래서 내가 이 그림을 앞에서 바라본 단면의 그림을 좀 그려보시면 자, 이 구가 반지름의 길이가 6인 구란 말이야. 자, 여기가 6이고 여기 6이고 자, 위로 6만큼 올라간 자, 요렇게 생긴 요런 반구가 자, 밑면과 60도의 각도를 이루고 있는 이 빛의 아저씨 자, 빛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넓이를 지금부터 계산해 보려고 해. 그럼 들어봐봐. 야, 내가 예를 들어 이 구의 중심하고 이 구의 중심 연결한 이렇게 듣고 이 선을 여기 잘랐어. 자, 이게 좀 차르게 하자 예반데. 자, 빛의방이랑. 야, 구의 중심을 지나는 요 연장선, 보조선을 근 다음에 이게 지금 이쪽에 만들어지는 이쪽 넓이하고 이쪽에 만들어진 이쪽 넓이는 그 성질이 달라. 이 구의 오른쪽 반원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이 부분의 넓이는 얘랑 지금 현재 뭐가 동일하기 때문에 이루는 각도의 크기가 0도이기 때문에 여기는 이 도형의 넓이랑 여기는 이 도형의 넓이는 같아. 그래서 반지름의 길이가 6인 완벽한 넓이 얼마? 36파이 반토막이 18파이. 그럼 요 오른쪽도 뭐가 되냐? 18파이가 되게 돼요. 18파이. 근데 생각해봐. 야, 이게 만약에 이 구간이라 원판이라 하더라도 이 구냐 원판에 따라 이 부분의 넓이는 사실 달라지지 않는단 말이지? 근데 문제는 뭐냐면 왼쪽이야. 이건 이 왼쪽 부분은 이게 원판이냐 아니면 구냐에 따라 부피가 달라지게 되는데 자, 빛의 수직인 단면. 자, 무슨 소리냐? 요 부분의 넓이를 내가 편의상 S1이라 한다면 요거는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지게 되느냐? 자, 구의 중심을 지나면서 빛의 방향이랑 수직인 단면. 자, 요 단면에 의해서 뭐가 만들어지냐? 이 도형의 넓이가 만들어지게 돼요. S1이. 근데 얘가 넓이 커요? 얘가 넓이 커요? 얘가 넓이가 커요. 그럼 이 면과 이 면이 이루는 각도의 크기가 얼마냐? 자, 요게 60도. 자, 보조선을 싹 걷을 때 만들어진 여기 각도는 30도. 그럼 너랑 나랑 이루는 각도의 크기가 30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S1의 코사인 30도를 곱해준 것이 바로 반의 넓이인 18파이가 되게 된다라는 걸 통해서 바로 S1의 넓이를 계산해 주셔야 돼. 자, 근데 이거는 왜 여기고 여기는 왜 이거냐?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좀 디테일한 부분들을 개인적으로 한번 물어보세요. 힘드니까. 자, 잠깐 쉬는 시간 갖고 일단 지난번에 나눴던 거 먼저 하고 진행할게. 쉬는 시간. 잠깐만.